카즈야는 여자친구에게 찌질하다고 버림받은 찌질한 남자다. 하지만 혼자 손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10점 만점의 미녀를 빌려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다시 그 여자를 원하게 만들기로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카즈야는 여자친구가 있는 젊은 대학생의 꿈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의 여자친구 모니가 그를 버리고 다른 남자의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카즈야는 버림받고 우울해지며 그녀와 더 가까워지려고 했던 모든 순간을 회상하고 다른 남자와 있는 그녀를 상상하며 더 크게 울게 된다. 그때 그는 여자친구를 빌릴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한다. 그리고 마미가 다른 남자와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카즈야는 참지 못하고 여자를 빌리기로 한다. 다음 주 치즈루라는 여자가 나타나고 카즈야는 그녀의 외모에 즉시 반한다. 카페에서 카즈야는 이런 수준의 여자가 되어 가능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만 그녀는 그의 전 여자친구인 엄마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대여 비용을 주고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한다. 그들은 수족관에 가고 카즈야는 그녀가 자신에게 미소를 지을 때마다 계속 부끄러워한다. 데이트 후 그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치즈루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자 카즈야는 긴장하게 되고 헤어질 때 그는 이렇게 멋진 여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그는 대여 여자친구 웹사이트를 발견한다. 거기서 그는 치즈루에 대한 리뷰를 찾고 그녀가 한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손을 잡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 카즈야는 매우 화가 난다. 이 심플한 남자는 그녀에게 별 한 개를 남긴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아버지가 대학에 쓸 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즈야는 치즈루를 다시 대여해 두 번째 데이트를 하기로 한다. 그녀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었는지 말하기 위해서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 이 일이 그가 좋아하지 않는 남자들과 데이트를 하면서 외롭다고 느끼게 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치즈루는 이 일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치즈루가 데이트 중에 다정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카즈야는 그들이 데이트 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녀는 긴장하며 동의한다. 그들은 다시 수족관을 방문하고 거기서 카즈야는 그녀가 가짜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마를 떠올리며 자신의 과거 관계에 대해 실제로 털어놓는다. 치즈루는 급히 그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녀를 빌려준 것에 대해 바보 같다고 꾸짖는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녀는 계속 그를 모욕하며 그를 축 늘어진 피클 패배자라고 부른다. 결국 카즈야는 진짜 치즈루를 본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가면을 쓰고 계속하겠냐고 묻지만 갑자기 카즈야에게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가 오고 병원으로 달려가자 치즈루도 따라온다. 아직 렌트 시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할머니인 나고미는 괜찮다고 하고 그들은 카즈야에게 함께 있던 소녀를 소개하라고 한다. 부모님들은 이 패배자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생각을 조롱하기 시작하지만 카즈야는 치즈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한다. 모두 충격에 빠진다. 그러자 치즈루는 일어나 우아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부모님 모두를 놀라게 하고 나고미는 눈물을 흘리며 인생에 치이고 싶지 않아서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코비와 함께 여유를 즐기고 싶어 한다. 그 후 부모님은 카즈야와 치즈루를 혼자 남기고 떠나며 그녀는 그들에게 이미 섹스했냐고 묻는다. 카즈야는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치즈루는 차분하게 그들의 결혼 첫날 밤에 그 순간을 만끽하고 싶다고 대답한다. 나고미는 그녀가 손주와 행복한 소리를 내는 것을 허락하고 흥분한 나고미는 자신의 낡은 동료 화석들을 찾아가서 그녀의 패배자 처녀 손주가 멋진 여자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자 치즈루는 자신의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치즈루가 렌탈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들은 도망치려고 하지만 할머니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빈 병원방에 숨어요. 탈출 계획을 논의하지만 할머니들이 방에 다가오고 있어서 담요 아래에 숨습니다. 계획에 몰두한 채 카즈야는 참지 못하고 나가고 싶어하는 토포를 들어 올립니다. 나고미는 그들을 보고 동료 환자인 줄 알고 치즈루는 노파인 척하며 나고미를 방에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콤해지고 천천히 접는 카즈야는 박수치고 싶어하지만 치즈루가 그를 침대에서 밀어내요. 갑자기 오래된 채소가 들어오고 그게 치즈루의 할머니 사유리입니다. 나고미가 뛰어나와 그녀에게 치즈루와 함께 있는 손자를 말하고 사유리는 손녀가 카즈야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꼬였음을 깨달은 카즈야는 진실을 고백하려 하지만 치즈루가 뛰어들어 두 노파에게 자신이 할머니가 남자친구 할머니의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이후 할머니들은 너무 흥분하며 손주들이 얼마나 귀여울지 이야기하고 카즈야와 치즈루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해합니다. 그 후 가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헤어진 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카즈야는 치즈루에게 그녀의 가족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주류 가게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이 죽은 후에도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털어놓는다. 그 이후로 그의 가족은 할머니를 여신처럼 대했으며 할머니는 카즈야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죽기를 원한다고 했고 그래서 카즈야는 그녀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한다. 카즈야는 치즈루에게 엄마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며 그녀를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말하고 치즈루를 빌린 것은 이별 후 외롭지 않으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진짜 여자친구를 사귀어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말하며 가짜는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치즈루는 웃으며 갑자기 그를 때리며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독백하는 것이 오글거린다고 말한다. 그때 카즈야는 사과하고 오늘 하루에 대해 고마워하며 치즈루는 자신도 카즈야처럼 이 일을 통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만약 그가 외로워지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카즈야는 다시는 그녀나 어떤 대여 여자에게도 전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진짜를 원한다고 한다. 치즈루의 전화에 카즈야가 5성급 평가를 준 것을 보고 기뻐한다. 학교에서 카즈야는 그의 전 여자친구인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아프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 그의 친구들이 나타나 새로운 미아 말코바 비디오를 봤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갑자기 한 여자가 충격을 받아서 그의 앞에 종이를 떨어뜨린다. 카즈야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진짜 모습인 치즈루임을 깨닫는다. 잠시 멈칫하지만 치즈루는 재빨리 그곳을 떠나고 카즈야의 친구인 가이브와 슌이 그녀에 대해 묻자 카즈야는 모르는 척한다. 그 후 치즈루는 카즈야를 따로 불러내어 자신의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그가 동의하자 다시는 그녀를 렌트하지 말라고 말한다. 집에 돌아와 쓰레기를 버리던 카즈야는 치즈루가 옆에 있고 이웃에 산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급히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녀와 엮이지 말라고 말한다. 나중에 할머니가 전화해서 방문하고 싶다고 하며 치즈루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 카즈야는 할머니를 울리기 싫어 당황하며 치즈루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다. 하지만 치즈루는 그녀를 집에 데려오는 것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주며 카즈야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똥을 먹으라고 한다. 잠시 후 할머니인 나고미가 나타나서 그녀의 방을 구린 냄새 나는 곳으로 태우며 치즈루의 행방을 묻는다. 카즈야는 전화하는 척하며 나가서 급히 그녀의 방으로 간다. 그는 그녀의 오이 모양 장난감을 배달하는 배달원인 척하고 그녀가 문을 열자 카즈야는 밀고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치즈루는 이 찌질이를 쫓아내고 땅에 질식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치즈루는 자신이 한 일에 조금 미안해하고 옆집에서 엿듣는다. 그곳에서 카즈야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그녀의 할머니는 그가 치즈루와 헤어진 이유가 남자친구로서 너무 엉망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화가 났는지 아니면 치즈루에게 화가 났는지 묻지만 나고미는 아무도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카즈야가 신의 환상을 가진 멋진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치즈루가 자신의 손자와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여기서 카즈야는 치즈루 같은 여자가 자신 같은 찌질이와 진짜로 사귀지 않을 것이라는 씁쓸한 진실을 깨닫는다. 카즈야가 진실을 고백하려는 순간 치즈루가 그녀의 집에서 만든 음식을 들고 나타나고 나고미는 그녀를 안아주며 치즈루가 카즈야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치즈루는 카즈야를 불만스럽게 쳐다보며 그는 그녀에게 조금만 더 함께 해달라고 애원하고 그녀는 그렇게 한다. 그 후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카즈야에게 방문할 때 자신도 데려오라고 말하고 그들이 결혼해서 이 늙은 자두에게 손주 20명을 낳아달라고 요구한다. 그런 다음 치즈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카즈야는 그녀에게 돈을 주며 수요일 병원 방문을 위해 다시 빌려달라고 요청한다. 거절하는 대신 치즈루는 받아들이고 대학에서는 낯선 사람으로 남으며 그녀와의 관계는 순수하게 거래 관계라고 규칙을 정해줍니다. 그녀는 렌탈 여자친구로서 그녀는 그에게 매주 수요일마다 할머니를 방문하러 그녀를 빌릴 수 있다고 말하고 카즈야는 동의합니다. 다음 날 아침 카즈야는 엄마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갖고 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후 학교에서 엄마를 만나 책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귀여운 모습에 금방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얼어버리고 엄마는 그의 책을 건네주며 떠나고 걷는 동안 카즈야는 엄마의 스누스누에 의해 죽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녀의 허벅지에 꽉 쥐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친구들이 나타나서 엄마에게 차인 것과 그녀에게 미리 박수 치지 않은 것에 대해 조롱하기 시작하지만 카이드는 그에게 엄마에게서 벗어나라고 조언합니다. 수요일에 치즈루는 병원 방문을 상기시키며 무표정으로 그녀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녀가 돈을 받자 그녀는 여자친구 모드로 전환하고 할머니를 방문하는데
이는 할머니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후 둘은 데이트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카즈야의 친구들이 그들을 목격하고 카즈야는 치즈루가 알아챌까 두려워하지만 대신 치즈루가 카즈야를 유인하려는 컬트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카즈야는 치즈루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고 그들은 충격을 받는다. 이를 부인하는 대신 치즈루가 인정하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카즈야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이 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멋진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자 그들은 카즈야에게 치즈루와 함께 키스하거나 즐거운 소리를 내는지 묻고 카즈야는 부인한다. 남자들은 그를 좋은 남자라고 칭찬한다. 그 후 그들은 커플을 함께 술 마시러 초대하고 치즈루는 원하지 않지만 카즈야는 받아들이며 치즈루를 끌고 간다. 카즈야는 사과하며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애원한다. 할머니들이 몰래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치즈루는 받아들인다. 바에서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마미도 함께 있어 상황이 더 흥미로워진다. 하지만 카즈야는 아직 전애인에 대한 감정 때문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반면 마미는 모두에게 자신이 이미 새 사랑으로 넘어갔다고 말하며 카즈야의 새 연인을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고 한다. 그 후 카즈야는 화장실에 가서 마미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말한 후 그녀가 이미 넘어갔다고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돌아오자 마미가 그와 마주 앉아 있다. 그녀는 치즈루에게 카즈야가 처녀인 찌질이로 성욕이 강하고 손을 잡을 때마다 텐트를 치는다고 험담하기 시작하고 카즈야는 그 무례함을 그냥 받아들인다. 하지만 치즈루는 카즈야를 옹호하며 마미에게 태양이 비추지 않는 곳에 주먹을 집어넣으라고 말한다. 그러나 카즈야는 그녀를 지지하는 대신 마미의 행동을 옹호한다. 이런 엉뚱한 모습을 보고 치즈루는 떠나고 카즈야는 남아 술을 마신다. 나중에 술을 마신 후 마미는 카즈야가 자신을 방어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때 너무 남자답다고 말하고 갑자기 그에게 자기 집에 오라고 한다. 그녀는 그를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카즈야는 그녀의 집에 가서 한 요가를 하고 싶어 신이 나지만 마미는 오빠에게서 문자를 받고 오늘은 갈 수 없다고 말해 그의 꿈을 깨뜨린다. 하지만 그녀의 초대 이후 카즈야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깨닫고 토할 것 같은 기분으로 뛰쳐나간다. 마미는 그에게 물을 주며 도와주고 그녀의 친절한 계략에 굴복한 카즈야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그는 자신의 찌질한 모습을 드러내며 그녀의 엉덩이가 얼마나 통통한지 말하기 시작하지만 마미는 그를 취한 사람처럼 대하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갑자기 마미가 치즈루를 깔보며 카즈야에게 그녀가 나쁜 여자고 자신에게 반항하는 태도가 나쁘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카즈야는 동의하는 대신 치즈루를 옹호하며 여전히 마미를 좋아하고 그녀의 모욕을 감수할 의향이 있지만 치즈루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카즈야는 도망치고 마미는 화가 나고 치즈루에게 사과하러 간다. 하지만 치즈루는 자신이 화나지 않았다고 안심시키며 그녀는 그가 마미와 다시 만나는지 물어본다. 카즈야는 자신이 첫 여자친구인 마미를 잊지 못한 것처럼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패배자인지 울기 시작하지만 치즈루는 그의 관계를 걱정하는 것은 결코 한심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언제든지 대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며칠 후 카즈야는 해변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며 마미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카이드는 마미가 그와 치즈루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쓴 돈 때문에 카즈야는 치즈루를 데려갈 수 없다. 진정한 친구답게 카이드는 카즈야에게 치즈루를 여자친구로서 잘 대해주라고 말한다. 그 후 그들은 리조트에 도착하고 심플한 카즈야는 수영복을 입은 마미를 빨리 보고 싶어하고 그녀가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고 싶어하며 자신의 할머니도 그녀를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마미는 자신의 버너 계정에서 치즈루에 대해 험담을 하고 카즈야와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약속한다. 치즈루는 친구들과 함께 해변 근처에 있다. 그러다 마미가 미국 특수 수영복을 입고 나타나고 카즈야는 자유의 뺨에서 눈을 뗄 수 없다. 갑자기 마미는 지난번에 했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카즈야와 데이트했던 시절과 함께 아이를 12명 낳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카즈야를 기쁘게 만든다. 하지만 마미는 카즈야에게 치즈루와 사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마미를 그의 아기 엄마로서의 미래를 방해한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카즈야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만 치즈루와 그녀의 친구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아무도 안경을 쓴 치즈루를 알아보지 못한다. 치즈루는 카즈야를 모르는 척하고 걸어가는데 카즈야는 기뻐한다. 그때 마미는 자신의 화환을 이용해 카즈야를 유혹하며 그가 하려던 말을 계속하도록 한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놀자고 하며 막습니다.
나중에 화장실에서 카즈야는 마미에게 치즈루가 자신의 대여 연인이라는 사실을 말할지 고민합니다. 친구들과 마미가 그를 지구의 쓰레기로 낙인 찍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치즈루가 들어오고 카즈야는 그녀를 강제로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여기 있는지 서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카즈야는 치즈루에게 마미와의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고 치즈루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즈루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녀는 자신 같은 멋진 여자가 그처럼 작은 패배자에게 사랑을 줄 리 없다고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갑자기 마미가 화장실 밖에 나타나서 당황한 카즈야에게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묻습니다. 카즈야는 거짓말을 하려 하지만 마미는 그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때 치즈루가 맛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마미와 친구들은 신이 직접 여기 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고 친구들은 카즈야에게 왜 그녀가 화장실에 함께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황금 피클로 치즈루를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그동안 마미는 치즈루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고 물러서서 외부로 나가서 그녀의 버너 계정에 치즈루가 샤워 중에 미끄러지길 바란다고 트윗하기 시작한다. 이후 치즈루가 그들과 합류하고 그들은 치즈루와의 관계에 대해 신문한다. 카즈야는 치즈루가 잘생긴 얼굴에 반했다고 거짓말을 더하며 그들을 속이는데 치즈루는 화가 난다. 카즈야는 냉정을 찾기 위해 해변으로 달아나지만 마미는 바위 뒤에 숨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가 가서 도와주자 마미는 기회를 잡아 그에게 키스한다. 그동안 치즈루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카즈야를 충실히 믿고 있다고 말한다. 처음 만났을 때 카즈야는 마미에게 첫눈에 반했고 곧 그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들은 데이트를 하고 즐기며 마미가 그의 수준을 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말을 끝내준다. 하지만 카즈야처럼 누구와도 데이트한 적 없는 마미는 자신도 그렇다고 말하며 그를 자신의 첫사랑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첫 키스를 하고 그녀의 키스는 지금 해변에서 카즈야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껴진다. 키스 후 그녀는 그에게 방금 한 일을 잊고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행동해달라고 간청한다. 하지만 카즈야는 자신의 혀가 마미와 트위스터를 했던 것을 잊을 수 없고 그의 변태적인 머릿속에서는 마미가 치즈루와 있는 자신을 보고 그를 다시 원한다고 상상한다. 갑자기 나고미가 전화해 카즈야에게 병원에서 퇴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치즈루를 더 보고 싶다고 한다. 카즈야는 할머니가 건강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지만 그동안 한 모든 거짓말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때 친구들이 카즈야가 지어낸 거짓말인 치즈루의 부유한 저택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녀의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한다. 그들은 카즈야의 의견을 묻고 카즈야는 자신의 마음을 가진 마미를 바라보며 가짜 관계를 끝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들에게 치즈루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잃어버려 헤어질 계획이라고 고백한다. 모두가 그 일은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카이브가 일어나 카즈야의 못생긴 얼굴에 주먹을 날린다. 그들은 싸우기 시작하고 진정한 친구처럼 카이브는 카즈야가 비겁한 패배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실망했다고 말하고 그의 헛소리를 비난하며 카즈야가 치즈루와 사귀면서도 마미에게 계속 침을 흘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카즈야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무의미한 원숭이가 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카즈야는 일어섰고 카이브에게 마미를 여자친구로 잃은 자신의 아픔을 결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카이브는 마미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녀가 카즈야를 차버린 것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혹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마미는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떼어놓고 치즈루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합니다. 카즈야도 떠나고 카이브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치즈루와 마주치고 그녀는 친구들이 진실을 모르는데도 그의 정직함을 칭찬합니다. 카즈야는 치즈루에게 할머니가 퇴원하셨고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치즈루는 자신의 할머니도 같은 상황이며 이별하기에 완벽한 시점이라고 밝혀냅니다. 떠나기 전에 치즈루는 카즈야에게 자신과의 이별이 남자로 성장하는 첫걸음이었다고 말하고 가짜였지만 그와의 데이트는 꽤 재미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말에 카즈야는 감동합니다. 이후 카이브는 치즈루에게 다가가 사적으로 이야기하자고 요청합니다. 카즈야가 카이브가 자신에게 한 일을 생각하며 걷고 있을 때 그는 해변에서 혼자 대화하고 있는 카이브와 치즈루를 지나칩니다. 그는 카이브가 모든 애니메이션에서 최고의 형이라고 듣고 있다. 카이브는 치즈루에게 자신이 어릴 적부터 카즈야를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때도 카즈야는 희망에 차 있고 낙관적인, 절망적인 로맨티스트였다. 그는 한 번 카즈야의 식물을 망가뜨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카즈야는 그것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믿으며 계속 식물을 돌봤다. 카이부가 죄책감에 사과하고 싶어 했을 때 그 식물은 실제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 그것은 카이부를 질투하게 하면서도 감동하게 했다. 그는 치즈루에게 카즈야는 바보이지만 친절한 사람이고 그녀가 다시 기회를 준다면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페리 타기 티켓을 한 쌍 건네고 갑자기 그에게 지짐을 당하는 카즈야가 드러난다. 수치심에 그는 카이부에게 사과하지만 카이부는 그냥 둘을 내버려두고 최고의 소원을 빌어준다. 그 후 치즈루는 표를 카즈야에게 주며 페리 타는 것이 그와 함께하는 마지막이라고 말한다. 페리에서 치즈루는 멀미를 하지만 카즈야의 거짓말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고 마미와 다시 만날 것을 권장한다. 카즈야는 치즈루에게 모든 도움에 감사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의 관계를 끝낸다. 그러자 마미가 카즈야에게 전화해 호텔 수영장에서 뜨겁고 스티미한 운동을 하자고 요청한다. 그 사이 치즈루의 상태는 악화되고 난간에 기대다가 실수로 페리에서 떨어진다. 모두가 패닉에 빠지고 카즈야는 전화 중에도 재빠르게 행동을 취하며 마미와의 기회를 포기하고 치즈루를 구하기 위해 페리에서 뛰어내린다. 머릿속에서는 그녀에게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카즈야는 여전히 그녀를 향해 손을 뻗는다. 그때 치즈루는 카즈야가 옆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치즈루는 카즈야가 깨어나지 않거나 숨을 쉬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의 가슴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자신 같은 렌탈을 구한 바보라고 그를 부른다. 그가 깨어나지 않자 치즈루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한다. 카즈야가 천천히 의식이 흐려지면서 자신이 패배자라고 모두에게 사과할 때 치즈루가 그에게 키스를 하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카즈야는 깨어나서 아름다운 치즈루를 바라보며 그녀가 한 일을 깨닫습니다. 그 후 그들은 사람들에게 꾸중을 듣고 카즈야는 마미와의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카즈야가 치즈루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자 그녀는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카이드는 카즈야를 놀립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치즈루는 카즈야가 자신을 구해준 순간을 천천히 떠올리며 제이슨 모모아의 아쿠아맨처럼 보였던 그를 생각하고 여기서 치즈루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다음 날 친구들이 카즈야를 병원에서 데리러 오고 그를 베이워치의 패배자 버전이라고 부르며 카즈야가 마미와 대화하려고 할 때 그녀는 그를 무시합니다. 집에 돌아온 후 카이는 카즈야에게 치즈루와 계속 사귀라고 조언하고 카즈야가 이를 부인하자 카이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페리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카즈야는 치즈루가 자신에게 키스한 순간을 떠올리며 로맨스를 생각하지만 카즈야는 이를 빠르게 부인하며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갑자기 치즈루가 그의 뒤에 나타나 방으로 걸어가고 카즈야는 그녀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해 한 번 더 빌린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합니다. 카즈야는 자신의 방으로 가고 그의 전화로 친구들이 해변 사진을 보내오며 그 사진에는 마미와 그녀의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카즈야는 그의 짐이 점점 커지는 것을 상상하며 마미와 함께 뜨거운 유산소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지만 갑자기 치즈루가 그의 머릿속에 나타나 그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한다. 그가 마미에게만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치즈루가 계속 나타나고 결국 그녀가 그의 작은 세션의 주요 소재가 된다. 여기서 카즈야는 치즈루에 대한 감정을 깨닫고 그녀가 그의 티슈에 영원히 남아있음을 알게 된다. 학교로 돌아온 카즈야는 치즈루를 만나고 얼굴이 붉어지며 치즈루는 친구들을 재촉해 도망친다. 이 모습을 보고 카즈야는 진정으로 그의 마음이 그녀에게 속해 있음을 깨닫는다. 며칠 후 카즈야와 그의 가족은 함께 온천에 간다. 그곳에서 나고미는 그녀의 친구 사유리를 초대했다고 밝히고 그녀를 본 카즈야는 사유리가 손녀를 데려왔는지 걱정하며 당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데려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다음 나고미는 카즈야에게 방 열쇠를 주고 그가 나가자 두 늙은 여자가 그를 비웃기 시작한다. 그 후 카즈야는 이상하게도 잠겨있지 않은 방으로 가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소지품이 있어 혼란스러워한다. 갑자기 치즈루가 욕실에서 나와 귀여운 모습으로 덮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은 치즈루는 할머니들을 만나 하랑과 일찍 만나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두 할머니는 그냥 편하게 커플에게 시작하라고 하고 귀여운 손주들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 방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믿을 수 없고 카즈야는 치즈루의 계획을 엿보지 않을 수 없지만 치즈루는 일어나서 카즈야에게 온천에서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가 들어가 보니 나고미만 있다. 이 기회를 보고 나고미는 치즈루의 등을 씻겨주며 그녀의 매력적인 몸이 곧 손자 카즈야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고미는 치즈루에게 이번 여행이 고인이 된 남편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슬프고 외롭지만 그녀는 친구로서 사유리를 만나고 미래의 손녀로서 치즈루를 만날 수 있어 감사함을 느낀다. 그때 치즈루는 나고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느낄지 묻는다. 하지만 나고미는 화를 내는 대신 치즈루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나중에 치즈루는 휴가를 즐기기로 결심하고 전혀 본 적 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카즈야와 저녁을 함께한다. 그 후 카즈야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욕실에서 자고 싶어 한다. 하지만 치즈루가 그를 막으며 자기와 같은 방에서 자라고 말한다. 그녀가 방금 한 말을 알아차린 카즈야의 타락한 뇌는 작동하기 시작하며 오늘 밤 치즈루가 그에게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한다. 하지만 치즈루가 거울 속에서 그를 보면 스트리트 파이터 특수기술을 보여주며 그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그녀는 만약 그가 이상한 짓을 시도하면 FBI가 그의 집에 들이닥쳐 그의 소중한 것을 잘라버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잠들기 위해 애쓰는 카즈야는 치즈루가 자신을 구해준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가 자신에게 감정을 품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왜 자신을 구해줬는지 묻는다. 하지만 치즈루는 잠들어 있어 대답하지 않고 카즈야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임을 생각한다. 이제 카즈야는 그녀를 더 잘 알고 싶어 한다. 자신이 얼마나 겁쟁이 같은 루저인지 알기에 카즈야는 치즈루에게 그녀와 함께 계속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마치 페리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그녀를 자신의 문제에 끌어들인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카즈야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계속 자신의 렌탈 여자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해달라고 요청한다. 갑자기 치즈루가 대답하며 그의 요청에 동의하지만 그녀는 그가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진짜 여자친구를 찾도록 도와주기 위해 계속 함께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준다. 며칠 후 카즈야는 친구들에게 치즈루와 다시 사귀게 되었다고 발표하고 친구들은 그를 축하하지만 마미는 그렇지 않다. 그 후 치즈루는 그가 계속해서 렌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정한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카즈야는 그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정신이 팔린다. 그 후 카즈야는 그들의 음료를 결제하고 여자친구를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우울해진다. 하지만 치즈루는 그에게 완벽한 아기 엄마를 찾는데 도와주겠다고 확신시킨다. 그들은 슌을 만나고 슌은 카즈야에게 자신도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말하며 그와 치즈루를 더블 데이트에 초대한다. 카즈야가 졸고 있는 사이 한 여자가 그에게 달려와 자신의 천국의 조각을 보여주고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카즈야가 변명할 기회도 없이 도망친다. 그 후 그들은 준과 데이트를 하러 만나고 카즈야는 여자가 이렇게 멍청이와 데이트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준은 전에 만난 여자와 함께 오고 준은 그녀를 루카라고 소개한다. 카즈야는 이렇게 훌륭한 루카가 멍청이인 준과 데이트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리고 치즈루는 그가 루카를 힐끗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질투한다. 그들은 암벽 등반을 하며 데이트를 시작하는데 카즈야는 그녀가 힘들게 올라가는 치즈루를 보며 눈을 떼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능숙해지고 카즈야와 그의 스파게티 팔과는 달리 말이다. 그러나 루카도 힘들어하며 카즈야의 격려를 거부한다. 여자들이 함께 노는 동안 카즈야는 준에게 자신이 못생긴 괴물인 그가 어떻게 루카 같은 여자와 사귈 수 있었는지 묻는다. 준은 치즈루가 이미 있는데 왜 묻는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루카 같은 여자들은 진짜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카즈야는 자신이 정반대라고 느낀다. 기분이 가라앉았다는 걸 깨달은 치즈루는 카즈야에게 엄마를 얻으려는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치즈루를 더 원한다. 그녀는 자신의 음료를 건네고 그가 받아들이자 치즈루에게 남은 침을 핥지 말라고 말한다. 루카가 나타나 치즈루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한다. 그런데 치즈루는 귀엽게 행동하는 동안 루카는 자신이 렌탈 여자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치즈루가 자신을 구하려고 애쓰는 동안 루카는 당황하며 급히 카즈야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그들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망할지 깨닫고 루카에 맞서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하지만 치즈루는 신경 쓰지 않고 루카에게 자신이 정말로 카즈야와 사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루카는 믿지 않고 증명하기 위해 키스하라고 한다. 루카는 카즈야가 바다에서 영웅적으로 구한 이야기를 듣고 키스는 그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카즈야가 당황하는 동안 치즈루는 용기를 내어 카즈야에게 다가가 키스하려 한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휴대폰 뒤에 숨기 위해 가짜로 키스하는 척하며 루카에게 그것이 증거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카는 믿지 않아 두 사람은 긴장한다. 그리고 슌이 돌아오자 카즈야는 루카가 치즈루에게 그를 박수치라고 요구할까봐 두려워서 급히 치즈루를 보내기 위한 핑계를 만든다. 치즈루가 떠난 후
카즈야는 슌과 루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끼어들며 루카가 비밀을 누설할까 봐 그냥 두지 않는다. 하지만 루카는 집으로 돌아가고 슌의 데이트가 너무 짧았다는 것에 카즈야는 충격을 받는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카즈야는 루카를 쫓아가 그녀를 입 다물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카즈야에게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루카에게 자신이 치즈로와 사귀고 있다고 설득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볼링공으로 터치다운을 성공시켜 자신이 맞게 된다. 그녀가 떠나려고 할 때도 그는 계속 그녀를 설득하려 한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루카는 카즈야에게 그의 대여 관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확신시킨다. 그는 루카에게 전 여자친구에게 차인 사실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치즈루를 대여하고 있다는 진실을 말하지만 그녀를 가족에게 진짜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고 할머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는 실수를 한다. 그는 음성 녹음기를 꺼내 루카에게 말해달라고 간청하며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고 루카는 도망치고 거의 한 노인에게 달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지만 카즈야가 몸을 던져 그녀를 구한다. 카즈야는 치즈루를 위해 간청하기 시작하며 루카에게 치즈루가 세상에서 최고의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의 진정한 절박함을 본 루카는 자신도 대여 여자친구라고 말한다. 이후 카즈야는 치즈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치즈루는 화가 나서 루카의 대행사를 찾아가 동료 대여 여자친구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싶어한다. 치즈루는 그것을 찾아내고 루카가 아마도 치즈루가 대여 여자친구라는 것을 알기 위해 같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깨닫는다. 그들이 함께 식당에 있는 모습을 보고 카즈야는 자신의 매력을 발휘하며 치즈루가 돈 없이 자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 칭찬한다. 이로 인해 치즈루는 화가 나고 당황하며 그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루카를 지켜보기 위해 다음 날 카즈야는 슌에게 만나자고 요청하며 루카에 대해 더 물어보려 한다. 하지만 갑자기 루카가 나타나 카즈야에게 그를 만나러 왔다고 말한다. 그때 슌이 나타나고 카즈야는 루카를 어딘가 사적인 곳으로 데려가며 이 모습이 슌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루카가 카즈야에게 안아달라고 요청하지만 슌이 방에 들어오자 카즈야는 루카를 데리고 테이블 아래로 숨는다. 루카는 카즈야의 손을 자신의 주위에 감고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는데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하고 있는 슌에게 경고가 된다. 전화기는 그녀의 심박수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루카는 당황하기 시작한다. 슌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카즈야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지만 루카는 슌에게 자신을 빌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가 대여 여자친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해 그의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아파트에서 카즈야는 슈즈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알리고 그녀조차도 폭로된 슌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카즈야는 루카가 자신 주위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뭔가 더 있다고 느끼고 마치 이야기의 신들이 농담을 좋아하는 것처럼 루카가 그의 앞에 나타나 카즈야와 슈즈루를 당황하게 만든다. 루카는 슈즈루가 자신 옆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단지 대여일 뿐인데도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적한다. 갑자기 그녀는 흥분하기 시작하고 휴대폰을 꺼내 음성 녹음을 하며 카즈야가 자신과 사귀기만 하면 그들을 폭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가슴이 벅찬 루카는 카즈야가 슈즈루를 위해 한 일을 보고 그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카즈야가 진짜 여자친구를 대하는 것보다 더 잘 대할 것이라고 믿는다. 카즈야가 루카와 데이트하는 상상을 시작하자 슈즈루가 방에서 나와 루카에게 카즈야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루카는 반박하며 카즈야가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려 할 때 힘들게 했다고 슈즈루에게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슈즈루는 역겨움을 느끼지만 카즈야가 그들을 진정시키고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요청한다. 그런 다음 카즈야는 슈즈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고 그녀는 기꺼이 따라가며 루카는 그녀가 되어 여자친구 규칙을 어겼다고 비난하며 이미 카즈야와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루카도 들어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려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카즈야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한다. 그런 다음 카즈야는 루카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지만 그녀와 데이트함으로써 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슈즈루는 그 감정에 동의하지만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의 비밀을 지키고 싶어하는 카즈야는 슌에게 진실을 말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그렇게 하면 루카를 대여한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루카가 말해도 슈즈루가 대여라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카즈야는 슈즈루에게 루카를 방해하라고 말한 후 창문을 통해 슌을 만나러 뛰어내린다. 그러나 루카가 불쑥 들어와 카즈야가 넘어지게 된다. 루카가 그를 쫓아가려 할 때 슈즈루가 그녀를 멈추게 하려 하지만 루카는 슈즈루에게 카즈야 같은 사람을 평생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절뚝거리는 카즈야를 발견하고 그와 데이트하고 싶어 하지만 카즈야는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그녀에게 그만해달라고 간청한다.
갑자기 루카가 울기 시작하고 그녀는 카지아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며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하더라도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진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슈즈루는 카지아에게 루카가 정말로 카지아를 사랑한다고 확신하게 되면 데이트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잠시 고민한 후 카지아는 동의한다. 그는 곧 후회하게 되는데 루카는 집착하는 여자친구로 그에게 엄격한 규칙을 주고 끊임없이 데이트를 하며 슈즈루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갑자기 그는 샤워 중인 슈즈루의 목소리를 듣고 10초간의 위대함 후에 그는 명확해지며 루카에게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루카는 그의 대학에 나타나고 그 어느 때보다 집착하게 되자 카지아는 그녀를 따로 불러서 슌이 그들을 볼 수 있는 대학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 루카는 이의가 있지만 그녀는 그의 요청에 동의하고 카지아에게 영화관에 가서 조니 신스 크리스마스 특별편을 보자고 제안하고 카지아는 이에 동의한다. 둘이 달콤하게 사랑하는 동안 슈즈루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친구들이 그녀를 깨우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자 슈즈루는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녀가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지만 슈즈루는 부인하면서도 여전히 카지아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 집에 돌아와서 카지아는 루카에게 크리스마스 동안 가족 계획이 있어서 그녀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슈즈루와 함께 보내고 싶어 한다. 그는 슈즈루의 일정을 확인하는데 크리스마스에 이미 꽉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왜 그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별로 쓰지 않고 낡은 곳에 사는지 의문이 든다. 다음 날 도시를 걷던 중 슈즈루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예전보다 더 달콤하게 보이고 멋진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다. 처음에 카지아는 그냥 또 다른 고객인 줄 알았지만 곧 최악의 생각이 떠오른다. 그녀가 실제로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를 두렵게 만든다. 그는 머릿속의 생각을 부인하면서도 슈즈루가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카지아는 그 남자의 이름이 오미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들을 영화관으로 따라가 함께 영화를 본다. 그 후에도 계속 따라가며 오미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고 그녀가 다른 사람과 행복한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치민다.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둘이 커플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서로 집에서 먹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최악의 상상을 하게 되고 마음이 아파지며 차가운 현실에 서서히 다가간다. 나중에 카지아는 예상치 못하게 화장실에서 오미 옆에 있게 되고 오미가 전화를 하며 슈즈루에 대해 어둠의 남자에게 그녀의 외모와 삶 사이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된다. 이로 인해 카지아는 그가 슈즈루를 위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한다. 슈즈루가 곤경에 처한 것을 깨달은 카지아는 다시 작전에 참여하고 그들을 몰래 따라가지만 오미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며 거의 키스하려는 순간 카지아는 미끄러지고 그들을 마주친다. 그는 오미가 슈즈루의 발가락을 핥거나 양말 냄새를 맡으려는 괴짜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지만 여러 차례의 말다툼 끝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로도 슈즈루는 자신이 연습생 배우이며 오미는 그녀를 도와주는 동료 배우라고 진실을 털어놓는다. 카지아는 자신의 스토킹 증거를 모두 내놓지만 오미와 슈즈루는 그에게 모두 오해라고 말한다. 카지아는 믿지 못하고 슈즈루가 묻자 자신이 처음부터 그들을 스토킹했으며 도중에 그녀가 뭔가 수상한 일에 연루될까 걱정했다고 고백한다. 슈즈루는 그를 바보라고 말하며 체념하지만 그도 동의하고 카지아는 자신이 정말로 그녀에게 빠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슈즈루가 선물을 던지며 오미가 함께 고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안에는 슈즈루가 카지아를 위해 특별히 고른 폰 케이스가 들어있다. 당황한 채로도 슈즈루는 얼굴을 구기며 이건 선물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루카와 처리하게 만든 것에 대한 사과의 표시라고 말하려 한다. 카지아는 진짜 남자처럼 흐느끼기 시작하며 슈즈루에게 처음으로 여자에게서 선물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슈즈루는 위에서 눈이 내리며 크리스마스를 시작하기 위해 그의 옆에 앉는다. 그 후 상황은 좋아진다. 카지아는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구하고 렌탈 여자친구에게서 선물을 받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행복해한다. 하지만 그녀의 후기를 읽다가 슈즈루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선물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위축된다. 그가 슈즈루에게 그런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하자 그녀는 거절하고 호기심에 카지아에게 사랑하는지 묻는다. 그는 상처를 받지만 부인하고 그녀가 그것을 듣고 안도하는 모습에 카지아는 조금 상처를 받는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으며 커플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루카가 나타나 화가 나서 카지아를 바람 피운다고 몰아세운다. 그가 부인하자 루카는 긴급 데이트를 잡아가는데 카지아는 원하지 않는다. 데이트 도중 카지아는 슈즈루를 생각하고 있는데 루카가 그를 눈치채자 눈가리개를 씌우고 어디론가 데려간다. 몇 분 후
그녀가 눈가리개를 벗기자 카즈야는 곧바로 이 상황이 어떤 전개를 예고하는지 깨닫는다. 그가 사랑 호텔에 있음을 보고 도망치려고 하면서도 내심 유혹을 느낀다. 루카는 화가 나서 그에게 슈즈루와의 진짜 관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카즈야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루카는 그를 때리고 그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꾸짖는 대신 루카는 그에게 진짜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한다. 카즈야가 변명을 하려 할 때 루카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카즈야의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그녀와 카즈야 주니어를 만들라고 말한다. 카즈야는 도망치려 하고 루카는 그의 욕망을 놓아주고 그녀와 함께 뜨거운 유산소 운동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카즈야는 화장실로 달려간다. 카즈야가 화장실에서 자신을 조절하고 있을 때 루카는 카즈야의 전화에서 문자를 본다. 그런 다음 카즈야가 루카에게 나가지만 그녀는 이미 심장이 매우 뛰는 상태로 사라져버린다. 몇 달 후 카즈야는 새해를 맞아 치즈루를 빌리고 나고미가 나타나자 치즈루는 여자친구 모드로 변해 늙은 여자가 울게 만든다. 갑자기 루카가 나타나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그녀는 나고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다. 카즈야는 그녀가 자신의 메시지를 봤다는 것을 깨닫고 치즈루는 카즈야에게 그녀가 비밀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나고미가 물어보자 카즈야는 그녀를 치즈루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치즈루가 그를 도우려 할 때 루카는 카즈야와 사귀고 있다고 불쑥 말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나고미를 화나게 한다. 그녀는 모두 들어가라고 말하며 카즈야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카즈야에게 자신의 하렘을 만들지 말라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다. 하지만 카즈야는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루카가 음향 스펙트럼에 속한다고 하며 헛소리를 좋아하는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말한다. 나고미는 그녀가 패배자인 손자를 2명의 여자와 동시에 만난다고 믿는 그의 거짓말을 믿는다. 한편 그들이 식당에 들어가자 치즈루는 프라이버시를 위해 루카를 화장실로 끌고 간다. 그녀가 변명을 하려 할 때 루카는 현실을 일깨우며 루카를 진짜 여자친구로 만드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갑자기 루카는 만지작거리며 치즈루에게 정말로 카즈야를 좋아하냐고 묻는다. 치즈루가 부인하자 루카는 차가운 진실을 말하며 그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고 자신이 카즈야의 진짜 엄마가 될 것이라고 한다. 치즈루와 달리 루카는 그에게 진지하기 때문에 치즈루는 충격에 빠진다. 식사 중에 루카는 성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카즈야를 따로 불러 설명한다. 성인들이 치즈루에게 카즈야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말하는 동안 루카는 자신이 이제 병적인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루카는 이렇게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친구인 척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카즈야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라고 말한다. 식사 후 그들은 신사를 방문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루카는 나고미를 데리고 조용히 이야기한다. 루카가 자신이 그녀의 미래 며느리라는 사실을 나고미에게 말하려던 찰나 나고미는 치즈루의 친구로서 치즈루에 대해 모든 것을 묻고 치즈루에게 사랑에 빠졌으며 잠재적으로 그녀의 미래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고백한다. 이 모습을 본 루카는 이미 시작도 전에 패배를 깨닫는다. 치즈루가 숨이 차서 나타나자 나고미는 그녀를 다정하게 챙기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루카는 질투심을 느낀다. 어른들이 떠난 후 그들은 루카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 하지만 평화를 이루는 대신 그녀는 치즈루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나고미가 받아들일 진짜 남자친구는 자신이라고 케이주야에게 말한다. 며칠 후 루카는 케이주야와 함께 노래방에서 치즈루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찾아가고 그가 반대하자 그녀는 그가 방문 후 고객들이 사용한 마이크를 핥는 것을 매니저에게 고자질한다. 매니저는 그것을 믿는다. 상황이 나빠질 무렵 더 나빠지는데 그의 친구들이 나타나 노래방을 예약하고 그를 신랄하게 조롱하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카이드는 케이주야에게 슈니 링킨 파크를 듣고 가슴 아파하며 여성들을 싫어하는 감성적인 힘으로 변했다고 알린다. 그리고 케이주야에게 이와 관련된 게 있는지 묻는데 그는 몰래 알고 있다. 이후 케이주야는 루카에게 슌에게 자신을 노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시도한다. 루카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카즈야를 얻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며 자신은 슌에게 단순한 대여물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카즈야는 급여를 받고 치즈루를 대여하기 위해 그 돈을 쓰는 상상을 하다가 루카가 화를 낼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가 자신을 상처받게 만든 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카즈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치즈루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다음 날 슌은 역 앞에서 카즈야를 기다리고 치즈루와 함께 있는 카즈야를 질투합니다. 갑자기 치즈루가 나타나 자신을 대여 여자친구라고 소개하자 슌은 충격을 받습니다. 치즈루는 그의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슈는 치즈루가 대여물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하지만 치즈루는 여전히 슌을 남자친구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슈는 자신이 장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치즈루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치즈루가 강아지 같은 눈빛을 사용하자 슈는 마음이 바뀌어 놀이공원에 함께 가기로 합니다. 그들은 진짜 커플처럼 시간을 보내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유령의 집에 들어갑니다. 몇 시간 후 슈는 천천히 마음이 약해지고 마치 지혜의 신이 그를 치는 듯 치즈루 같은 미녀를 빌려서 바보 같은 남자들에 대해 독백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결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치즈루는 남자들이 유치하긴 하지만 로맨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여인으로서 진짜 여자친구가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의 상처를 치유하고 기분을 좋게 해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슈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지며 카즈야가 그녀 같은 여자친구를 두고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자친구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 후 그는 치즈루에게 데이트에 대해 감사하고 그녀와 카즈야가 루카와의 일 이후 그를 위로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갑자기 카즈야가 나타나고 어색함을 느낀 치즈루는 남자들에게 사생활을 주기 위해 떠납니다. 카즈야는 슌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슌은 화내는 대신 자신의 바보 같은 상황에 대해 웃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웃으며 둘 다 패배자라는 것을 깨닫고 슌은 치즈루를 칭찬하며 그녀 덕분에 즐거웠고 여자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그 후 치즈루가 돌아와 데이트를 계속하기 위해 카즈야는 떠나고 슌은 카즈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치즈루가 왜 이런 일을 하려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궁금해서 그는 치즈루에게 그녀가 자신의 고객을 사랑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이 말을 들은 치즈루는 카즈야가 이 임무를 부탁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카즈야가 친구에게 진실을 드러내며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치즈루 같은 여자애가 있으면 어떤 남자든 여자친구를 원하게 만든다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뺨에 홍조를 띤 치즈루는 슌에게 대답하며 자신이 고객에게 빠질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녀의 총명함을 본 슌은 그녀가 카즈야를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 후 슌이 다시 평상복으로 돌아온 것을 본 카즈야는 치즈루에게 발코니에서 만나자고 하는 메시지를 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옷을 차려입고 방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 후 그녀를 만나는데 예상과 달리 치즈루는 카즈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새로 시작한 렌탈 여자친구를 그녀의 후배에게 빌려달라고 한다. 치즈루는 그의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 묻고 카즈야는 한때 그녀를 행복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며칠 후 그 여자 수미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인생이 모두 재미와 마시멜로 무지개라고 생각하는 그녀가 렌탈 여자친구에 합류하며 치즈루를 존경한다. 데이트 동안 수미는 수줍음이 많고 로맨스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치즈루는 수미의 수줍음이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며 더 자신감만 가지면 된다고 본다. 이제 수미가 카즈야를 만나서 수줍음 때문에 그를 피하거나 말을 할 때 한마디도 못하는 모습이 된다. 수미가 내성적임을 깨달은 카즈야는 먼저 나서지만 그가 눈을 돌리기 전에 엄마가 지나가며 그와 수미를 목격한다. 그 후 연습으로 카즈야는 그녀에게 웃어보라고 부탁하고 그녀가 웃자 그녀는 끔찍한 표정을 지어 더 부끄러워한다. 카즈야는 몇 번의 상호작용 후 수미가 렌탈 여자친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치즈루가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볼링장에 가고 남자들은 수미를 보고 군침을 흘리며 카즈야는 몇 번 살펴본 후 수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더라도 수미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노려보며 플레이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미끄러져 넘어지며 스트라이크를 친다. 카즈야는 수미에게 왜 렌탈 여자친구로 일했는지 묻고 수미는 더 변하고 외향적이 되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 말을 듣고 카즈야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어진다. 그때 카즈야가 음료를 가져가고 있는 사이 몇 명의 남자들이 수미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치즈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카즈야는 수미를 끌어당겨 그 괴롭히는 남자들로부터 그녀를 구한다. 이후 수미는 카즈야에게 더 마음을 열고 그에게 사과하고 고마워하며 그의 손을 잡고 우리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미소를 지어준다. 데이트를 계속하는 동안 모니는 그들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 그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수미는 얼굴이 붉어지면서도 카즈야에게 한 입 빼어 물어달라고 요청하고 그가 그녀의 아이스크림을 핥자 그녀도 그렇게 하며 카즈야의 마음을 음란하게 방황하게 만든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활동들을 하는데 수미는 고집스럽게 최선을 다하지만 실패하고 롤러스케이팅 중에는 서로 넘어지고 카즈야는 그녀에게 키스하려 하지만 갑자기 코피가 나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 돌아오자마자 모니가 수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카즈야가 수미가 누구인지 설명하려 할 때 그녀는 아기 콜라처럼 카즈야에게 기대며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우위를 주장한다. 그 후 모니는 프라이버시를 요청하고 수미가 떠난 뒤 모니는 카즈야에게 헤어진 이후로 자신이 겁쟁이에서 2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귀는 멋진 남자로 변했다고 말한다. 모니는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다고 확신시키며 떠나지만 지나가면서 수미는 진짜 모니를 본다. 그 후 데이트를 마치고 모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카즈야에게 데이트에 감사하다고 말한다. 카즈야는 오늘 이후로 그녀가 귀엽고 조용한 알선 여자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이는 모니에게 바로 시즈루가 자신에게 말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카즈야가 떠나자 모니는 그의 이름을 소리치며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한편 모니는 방금 본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카즈야가 어떻게 두 여자에게 그의 피크를 먹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호기심에 그녀는 수미의 SNS를 찾아보지만 결국 알선 여자 사이트를 발견하고 충격적인 것을 본다. 카즈야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친구들과 있는데 카이드는 할머니가 그의 웹사이트를 도와주고 있다고 알린다. 갑자기 시즈루가 일을 하면서 지나가고 카즈야는 카이드를 재빨리 다른 곳으로 돌린다. 집에 돌아온 시즈루는 카즈야의 창문에 나무를 던져 발코니에서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수미와의 훌륭한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 갑자기 시즈루는 우미가 자신의 연극에서 큰 역할을 맡게 해준 후에 렌탈 여자친구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알린다. 그녀는 카즈야의 의견을 묻고 카즈야는 갈등을 느끼지만 시즈루가 배우의 꿈을 이루도록 지지해준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카즈야는 할머니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시즈루에 대한 사랑에 작별을 고할 필요성을 느낀다. 다음 날 아침 시즈루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위한 렌탈 일을 준비하지만 남자가 아닌 모니가 클라이언트로 나타난다. 한편 카즈야는 루카에게 데이트 초대를 받으며 자신의 삶에서 나아가고 싶어하는 시즈루와의 대화 후 간식처럼 보이는 루카와의 데이트를 수락한다. 그들은 옷을 쇼핑하러 가고 루카는 카즈야가 여전히 시즈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점차 카즈야는 루카가 어떤 남자라도 사랑할 만한 많은 장점을 가진 놀라운 여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깨달은 후 그녀를 따로 대화하러 데려가 강렬하게 바라보며 공식적으로 사귀고 싶다고 말한다. 갑자기 모니와 시즈루가 그들 옆을 지나가 카라오케 방으로 들어가자 카즈야는 당황한다. 안에서 모니는 시즈루에게 임대료를 주고 시즈루가 거부하자 모니는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녀가 웹사이트에서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시즈루는 모니에게 왜 이날 예약했는지 묻지만 마치 병적인 고문처럼 모니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노래를 틀고 시즈루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건네며 노래하라고 한다. 시즈루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카즈야는 모니가 시즈루가 임대인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었음을 깨닫는다. 루카가 나타나 방에 호기심을 보이고 카즈야는 그녀가 알아차리지 않도록 그녀를 데리고 나간다. 궁금한 카즈야는 문을 조금 열고 두 소녀의 이야기를 엿듣는다. 안에서 모니는 시즈루가 카즈야의 여자친구 역할을 잘 해내고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칭찬하지만 카즈야와 함께 가짜로 웃고 있는 시즈루를 보는 것이 마미를 역겹게 만들었으니 가짜 여자친구 사업을 그만두라고 한다. 시즈루가 마미와 함께 떠나자 카즈야는 시즈루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억지로 구토를 하며 매니저에게 아프다고 말하고 그 결과 하루 휴가를 받는다. 루카는 그를 병원에 데려가려 하지만 카즈야는 그녀의 제안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 시즈루를 쫓는다. 그의 머릿속에는 시즈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을 탓하며 이를 바로잡고 싶어한다. 그는 그들을 따라잡고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다가간다. 모니는 시즈루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모니가 떠나려 할 때 시즈루는 카즈야에 대한 감정을 물어본다. 시즈루는 카즈야가 마미에 대한 감정과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는다. 하지만 대답 대신 모니는 시즈루에게 1년 동안 그에 대여 여자친구였던 후에 카즈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본다. 그러나 시즈루는 카즈야가 자신의 남자친구라고만 말하고 이는 마미가 변명으로 이해하게 된다. 모니가 떠나려 할 때 시즈루는 마미가 카즈야와 헤어졌다고 말하며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린다. 갑자기 시즈루는 마미를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하며 카즈야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라고 요구한다. 시즈루는 카즈야가 어떤 훌륭한 남자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마미는 시즈루에게 자신의 관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은 그녀와 카즈야 사이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가 듣는 모든 것에 카즈야는 아기처럼 울 수밖에 없고 집에 돌아온 후 시즈루의 방 앞에서 그녀를 기다린다. 그 후
카자야는 그녀가 한 일에 대해 감사하며 모든 것을 들었다고 밝힌다. 그러나 시즈루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자친구를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의 말을 듣고 카자야는 더욱 위축되어 왜 그녀가 돈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고, 여기서 그는 그녀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최악의 모습부터 최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인정한다. 시즈루가 루카나 마미 중 한 명을 쫓아가라고 조언하자 카자야는 용기를 내어 시즈루에게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는 시즈루를 충격에 빠뜨려 그들의 최고의 순간들을 보여주는 크레딧 롤을 촉발시킨다. 그러나 시즈루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카자야는 위축되어 카워드처럼 시즈루에게 그녀를 대여 여자친구로 원한다고 말한다. 시즈루는 그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언젠가는 배우가 되면 대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사과한다. 카자야는 그녀에게 달콤한 꿈을 기원하고 방으로 도망쳐 시즈루에게 거의 고백할 뻔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본 모든 것 때문에 그는 시즈루가 자신에게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언젠가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시즈루는 옆방에서 카자야가 자신을 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패닉에 빠져 있다. 카자야가 거의 고백했던 그날 밤 이후 그는 이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시즈루가 배우가 되면 대여 여자친구를 그만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시간 폭탄이 티킹하는 가운데 그는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즈루의 운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시즈루가 며칠 후에 연극을 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카즈야는 그것을 보러 가기로 결심한다. 며칠 후 그는 연극이 열릴 극장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그는 도와주기 위해 온 것일 뿐 팬처럼 열광하러 온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브로셔를 받고 시즈루의 얼굴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며 흥분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연극의 배우 중 한 명으로 나와 있다. 카즈야는 전시실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 시즈루가 훌륭한 감독이 인재를 찾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게 된다. 그녀는 그의 다음 영화에 출연하기를 희망한다. 그는 시즈루의 공연에 대해 긴장하고 그도 모르게 스미가 뒤에 서 있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연극이 시작된다. 연극은 사냥을 돕고 싶어하는 공주로 시작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쇼군이 허락하지 않고 처음에 카즈야는 시즈루가 공주인 줄 안다. 그러다 닌자가 등장하고 그것이 나루토를 34 캐릭터처럼 보이는 시즈루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녀가 연기를 시작하고 그녀의 역할은 잘하지만 관객의 반응은 없지만 그녀가 무대에서 수리캔을 먹기 시작하자 그것이 어묵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관객들이 웃기 시작하고 카즈야는 관객들이 그녀의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기뻐한다. 그녀가 코미디를 계속하자 관객들은 더 많이 웃고 카즈야도 그들의 즐거움에 동참하며 시즈루의 오스카급 연기를 즐긴다. 다른 캐릭터들이 연기할 때도 카즈야는 관객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의 캐릭터가 삶에서 박수를 받을 때 카즈야는 극장 안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울고 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들은 기립박수를 받으며 시즈루에 대한 환호는 더욱 커진다. 모두가 떠난 후 스미는 카즈야에게 인사하려고 하지만 그가 순간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떠난다. 그가 듣는 것은 소중한 치즈루가 받은 환호뿐이다. 백스테이지에서 치즈루는 연극 감독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연기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느끼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녀가 살짝 엿보니 스카우트 중인 감독과 공주 역할을 맡은 여배우가 보인다. 치즈루는 자신이 더 나은 배우라고 믿고 있지만 다른 배우들은 감독이 공주 배우와 연결되어 있어 그녀를 더 선호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애프터 파티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즈루는 우미의 초대를 무시하고 떠난다. 치즈루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서 속상하다. 한편 카즈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속상한 치즈루와 마주친다. 그녀는 자신의 쇼 브로셔를 보고 카즈야는 자신이 그녀의 쇼에 갔었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단지 그녀의 고객일 뿐이니까. 하지만 그는 그녀의 연기력에 진심으로 감명받았다고 말하며 그녀를 다음 미아 칼리파라고 부르고 치즈루는 그의 칭찬에 진심으로 행복해한다. 바로 그때 카즈야는 그녀가 드디어 진짜 배우가 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며 그녀의 임대 여자친구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치즈루는 그녀가 위대한 감독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감명을 주지 못했다는 진실을 알린다. 치즈루는 자신을 격려하며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카즈야는 그녀가 속으로 아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가 여전히 임대 여자친구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약간 안도하는 자신이 싫다. 치즈루는 자신들과 돈을 써서 꿈을 이루려는 방식이 같다고 느끼지만 카즈야는 그녀의 감정을 거부하며 그의 꿈과는 달리 치즈루의 꿈은 싸워서라도 이뤄낼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계속 임대하겠다고 말하며 일이 힘들더라도 그녀가 그 돈으로 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카즈야는 그녀가 자신의 꿈을 위해 싸우려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반드시 이뤄낼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임대하는 것뿐이라고 한다. 카즈야는 포기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요구하고 이로 인해 둘 다 얼굴이 붉어지지만 그녀는 그의 발을 밟고 집으로 뛰어간다. 그 후 그녀는 우미와 공주 배우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우미는 치즈루의 훌륭한 연기에 감사를 표하며 다른 배우들이 연기하기 더 쉽게 만들어준다. 치즈루는 불쾌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며 울기 시작한다. 갑자기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그 안에는 수십 건이 되어 여자친구 요청이 있었다. 모두 카즈야에게서 온 것이며 그의 격려의 말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어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자 그녀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며칠 후 카즈야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약속대로 치즈루와 데이트하기 위해 그녀를 대여한다. 그들은 카페에 앉아 대여 비용을 내지만 카즈야가 주기 전에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낸다. 그녀는 매주 그녀를 대여하지 말라고 말한다. 카즈야가 왜냐고 묻자 먼저 마미가 그들 사이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음을 상기시키고 카즈야는 그것을 기억한다. 그 후 그녀는 카즈야와 공식적으로 사귀고 싶어 했던 루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가 루카에게 진지하게 만들자고 요청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며칠 전 카즈야는 루카에게 치즈루를 계속 대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자신이 그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루카는 질투심에 그의 제안을 거절하며 다른 남자가 기꺼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하고 필요하면 돈을 위해 그녀를 박수치며 응원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카즈야는 치즈루가 힘든 배우로서 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실을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의 간청을 들은 루카는 힘들지만 치즈루의 공연 중 하나의 데이트로 데려가겠다는 조건으로 그의 제안에 동의하고 카즈야는 루카가 동의한 것에 기뻐합니다. 그런 다음 카즈야와 치즈루는 데이트를 시작하지만 가기 전에 카즈야는 그녀에게 귀엽게 행동하지 말고 평소에 자신으로 있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 고객을 위해 완벽한 소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듣고 카즈야는 자신의 궁극적인 매력을 발휘하며 그녀의 평소 모습이 그의 완벽한 소녀라고 말합니다. 치즈루는 그의 신적인 매력을 듣고 그의 요청에 동의합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평소처럼 데이트를 마치고 카즈야는 매주 그녀를 빌리고 싶어하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치즈루가 돌아서서 시간이 다 됐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 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야구장으로 가서 치즈루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프라임 다이렉트 제터처럼 빠른 공을 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항상 여기 온다고 설명하지만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카즈야를 동반자로 초대합니다. 카즈야는 치즈루가 렌탈이 아닌 데이트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치즈루는 빠르게 그를 무시하며 이것은 데이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남자들은 치즈루를 쳐다보지만 카즈야를 보고 실망하며 왜 자신들은 멋진 여자를 사귀지 못하고 카즈야 같은 무기력한 남자는 가능할까 궁금해합니다. 카즈야는 치즈루가 스윙할 때마다 그녀가 연기 직업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를 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나는 것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치즈루는 처음에는 그를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카즈야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나서 그를 동등하게 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갑자기 치즈루가 홈런을 치고 카즈야는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녀는 나와서 헬멧을 벗고 하이파이브를 요청하는데 카즈야는 긴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용감하게 손을 들어 올리고 치즈루는 웃으며 하이파이브를 해줍니다. 그녀는 카즈야를 다른 곳으로 초대하는데 이는 그를 놀라게 하고 그녀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며 할머니 사유리가 그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카즈야를 귀여워하며 미래의 손자처럼 대하지만 치즈루가 할머니에게 카즈야를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하자 카즈야는 치즈루가 조금 질투하는 모습을 보며 다소 기뻐합니다. 치즈루는 식물에 물을 주러 방을 나가고 카즈야는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유리는 카즈야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치즈루의 연기를 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카즈야는 치즈루의 연기가 오스카 수준이라고 칭찬하며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칭찬합니다. 사유리는 치즈루가 강하다는 그의 말에 웃으며 사실 치즈루는 내면이 약하고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치즈루가 예전에는 괴롭힘을 당했으며 외로움을 느끼며 밤에 그녀 옆에서 자곤 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유리는 치즈루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며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여전히 내면은 외롭고 의존적인 소녀라고 말합니다. 사유리는 카즈야를 바라보며 치즈루가 진정한 모습을 보고 받아줄 사람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치즈루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진정 누구인지 본 후 카즈야는 사유리에게 치즈루를 사랑하고 그녀가 누구인지 그대로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카즈야는 사유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치즈루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다집니다. 그는 치즈루를 위한 리뷰를 진행하며 그녀가 누구에게나 최고의 여자친구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치즈루가 문을 두드려 카즈야를 놀라게 하고 그녀는 방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카즈야는 그녀가 왜 자신의 문을 두드렸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지만 그녀를 맞이하기도 전에 치즈루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카즈야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치즈루는 그의 방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카즈야는 드디어 그녀의 가슴을 만질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밤을 보내길 바란다. 그러다 그녀는 발코니로 나간다. 그녀는 그들의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으니 창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카즈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한다. 치즈루는 난간에 다가가고 카즈야는 그녀가 다른 쪽으로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다. 마치 갇힌 의붓자매처럼 그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카즈야는 도와주고 싶지만 어디를 만져야 할지 모르겠다. 갑자기 치즈루가 미끄러지고 카즈야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잡아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로 인해 그녀는 이웃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소리를 낸다. 그녀는 창문이 잠겼다는 것을 확인하고 카즈야에게 자신을 놓아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그가 놓아주자 그녀는 거의 떨어질 뻔하고 카즈야는 그녀를 다시 잡아당기며 그녀 위에 떨어진다. 그들의 몸이 가까워지자 카즈야는 그녀가 자신을 달로 던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혈액이 아래로 쏠리지 않도록 애쓰지만 치즈루는 차분하게 그에게 몸에서 내려가라고 요청한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카즈야가 확인해보니 마미다. 둘은 모두 당황하기 시작하고 카즈야는 마미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카즈야와 치즈루의 2대1 상황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갑자기 마미는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카즈야는 치즈루를 들여보낸 후 문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자신의 멍청한 머리를 떠올린다. 그는 재빨리 치즈루를 그녀의 신발 안에 숨기고 그들은 문 옆에 쭈그리고 앉는다. 마미는 그를 부르기 시작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고 그녀는 카즈야가 문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바보라는 것만 본다. 마미가 떠난 후 그들은 둘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돌아오는 길에 마미는 머릿속에 뭔가를 포착한다. 그녀는 카즈야의 방에서 여자아이의 가방을 본 기억이 나고 눈에 죽음이 깃든 채로 돌아선다. 한편 카즈야와 치즈루는 마미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카즈야는 치즈루가 밤을 보내기를 원하지만 치즈루는 밖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마미가 없고 집주인이 돌아왔는지 확인하여 치즈루가 새 열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치즈루가 떠나기 전에 카즈야는 사유리가 그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고 그녀의 친구나 부모에게 요청할 수 없다면 항상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치즈루에게 말할 용기를 모은다. 치즈루는 돌아서서 아버지가 우유를 사러 간 이후로 부모님이 더 이상 없다고 고백하고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코비와 농구를 하러 간 덕분에 할머니만이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고백을 들은 카즈야는 할 말을 잃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카즈야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무도 죽지 않았고 할머니가 자신의 가게를 물려주어 미래에 운영할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자신을 귀여워해 주셔서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치즈루는 그가 자랑하는 것인지 묻고 카즈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치즈루가 삶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열심히 살고 일하고 있으며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카즈야는 그녀에게 감탄을 표하며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배우인지 보고 나서 그녀가 성공하길 바라며 영원히 그녀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는지 깨닫지만 치즈루는 그가 자신에 대여 여자친구가 되는 대가로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은 카즈야의 마음에 남아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 그는 학교에서 치즈루를 마주친다. 그는 그녀와 낯선 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전과 달리 치즈루는 손바닥을 펴서 인사를 건네고 카즈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처럼 발끝으로 걸어가지만 그 뒤에는 모미가 그를 따라오고 있다. 나중에 문서를 복사하면서 카즈야는 종이 위에 치즈루의 모습을 계속 상상하지만 갑자기 뭔가를 깨닫는다. 그는 치즈루가 마음속 깊이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녀가 언제든지 에이전시에게 그를 신고하여 모든 연락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치즈루가 자신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에게 잘해주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모미가 나타나서 카즈야를 놀라게 하고 그의 시간을 요청한다. 그들은 빈 교실에서 이야기한다. 그곳에서 모미는 카즈야에게 치즈루가 되어 여자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를 위해 그녀를 대여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카즈야는 당황하며 모미가 그를 비난하고 멋진 여자를 사귀지 못하는 처녀라고 부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가 치즈루를 대여한 이유가 그녀와 헤어졌기 때문인지 묻는다. 카즈야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지만 인정하기보다는 단지 한 번의 일이었고 연구를 위해서만 치즈루를 대여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와 모두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그들이 그가 치즈루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그의 반응을 본 모미는 그가 치즈루를 사랑하는지 묻는다. 카즈야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감정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모미를 안도하게 만든다. 그 후 대화가 끝난 후 모미는 떠나고 카즈야는 모미에게 꾸중을 듣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 안도한다. 하지만 교실 밖에서 모미는 카즈야가 거짓말한 사실을 알고 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심에 그를 패배자로 부르며 그녀가 본 지갑을 떠올린다. 그러다 갑자기 카이부를 보고 그를 부른다. 나중에 카즈야는 루카를 만나는데 그녀는 그를 위해 집에서 요리해주고 싶어한다. 그리고 카즈야가 그녀의 고백을 거절하기 전에 그녀는 함께 쇼핑하자고 부탁한다. 그들은 재료를 사기 시작하고 카즈야는 루카가 거북이 고기를 사는 것을 보고 무엇을 만들고 있냐고 묻자 그녀는 카레를 만든다고 말한다. 카즈야 집에서 루카는 문을 잠그는데 이는 카즈야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녀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 후 요리를 시작하며 카즈야에게 앉아서 그냥 그녀가 주방에서 볼을 흔들며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맥주를 건네고 카즈야는 그녀가 자신을 취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제안을 거절한다. 그 대신 루카는 맥주를 카레에 넣으며 맛을 더한다고 말한다. 카즈야는 그녀의 레시피를 보기 위해 다가가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거북이 카레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놀란다. 카즈야는 루카가 하는 일에 대해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루카는 남자친구를 위해 요리하는 기분을 드디어 느낀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요리를 마친 후 그들은 함께 카레를 먹고 카즈야는 이를 즐기며 나중에 영화를 함께 보는데 카즈야는 영화에 집중하기 힘들어한다. 그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고 카즈야가 엿보았을 때 그녀가 밤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카즈야는 그것에 반대한다. 루카는 불만을 표현하며 그가 치즈루와 데이트를 하게 해준 후 그녀가 여자친구로서 밤을 보내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말한다. 카즈야는 그녀를 내보내려고 하지만 밖은 비가 오고 날씨 예보를 확인해보니 근처에 토네이도가 있어 루카는 떠날 수 없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자 카즈야는 그녀가 바지 없이 그의 티셔츠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는 어떤 남자라도 매료될 모습이다. 그는 집중하려고 애쓰며 그녀에게 바지를 입으라고 하지만 그녀는 카즈야가 급한 것을 원할 경우를 대비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다. 루카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지만 카즈야는 치즈루가 그들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멈춘다. 그러자 루카는 질투에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더 크게 말하며 치즈루가 들을 수 있도록 밤새도록 박수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카즈야는 그녀를 눕혀서 멈추게 하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녀의 몸이 가까이 느껴진다. 루카는 카즈야에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소중한 것을 간지럽히지 않겠다고 확신하지만 대신 그가 먼저 다가오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카즈야는 샤워를 하러 가고 그곳에서 루카에게 자신의 아기를 주는 상상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카즈야는 욕실에서 자위를 하게 됩니다. 샤워를 마친 후 루카는 카즈야가 이상해 보인다고 느끼고 그에게 욕실에서 자위를 했냐고 묻지만 카즈야는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그때 루카는 자신의 틱톡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카즈야는 루카가 귀여워서 그 주위에 심플들이 상어처럼 모여든다는 것을 압니다. 갑자기 루카가 콘돔을 떨어뜨리고 두 사람 모두 당황하기 시작하자 루카는 만일을 대비해 샀다고 설명합니다. 카즈야는 재빨리 불을 끄고 주방에서 잠을 자러 가며 루카를 혼자 그의 침대에 남겨둡니다. 그날 밤 카즈야는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다 등이 간지럽히는 느낌을 느끼고 루카가 그의 뒤에 누워 그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루카는 그를 부르기 시작하고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며 카즈야는 루카의 사랑스러운 구멍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열반을 상상하며 한계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그는 치즈루가 사준 핸드폰 케이스를 보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 뒤에서 루카는 자신이 치즈루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카즈야가 자신에게 끌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카즈야가 그녀 위에 올라타고 손을 뻗을 수 있는 거리에서 루카가 자신에게 매우 매력적이라고 말하며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매우 행복하다고 진심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카즈야는 만약 그녀와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녀의 멜론을 어지럽히기 전에 루카에게 떠나달라고 간청한다. 그때 루카는 굴러서 혼자 잠을 자지만 속상하기보다는 카즈야가 자신을 매력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낀다. 다음 날 아침 루카는 그날 밤을 가지고 그를 놀리고 뺨에 키스를 한다. 그녀가 나가면서 카즈야가 밤새 자신을 지켜주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치즈루의 방에 크게 소리친다. 그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카즈야는 치즈루가 방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치즈루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 며칠 후 카즈야는 쓰레기를 버리려 할 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치즈루를 만난다. 서로 인사를 하지만 카즈야는 그녀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빌리겠다고 말하지만 치즈루는 루카가 괜찮은지 물으며 루카가 그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 진실을 말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치즈루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도와준 사람이 자신이니 계속 나아가라고 격려한다. 하지만 카즈야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녀를 원하지. 그러나 치즈루의 방에서 치즈루는 카즈야의 자랑하는 소리가 머릿속에 남아 공부하기 힘들어하고 있어. 한편 카즈야는 진실을 말했지만 여전히 거짓말쟁이로 여겨지는 것에 우울해하고 있어. 그는 치즈루의 생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화해를 위해 선물을 사주고 싶지만 치즈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어. 갑자기 카즈마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선물을 고르기 위해 스미를 빌려. 그들은 데이트를 위해 만나고 카페에서 스미의 매력적인 드레스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 후 사진 부스로 가서 카즈야가 그녀를 꼭 껴안아야 하고 사진을 보고 나서 카즈야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져. 갑자기 스미가 그의 손을 잡고 쇼핑 아울렛으로 끌고 가. 카즈야가 여전히 치즈루의 선물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스미가 그에게 모자를 가져오며 써보라고 해. 그는 그녀를 즐겁게 해주고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수줍게 멋지다고 말해. 카즈야는 모자를 사기로 결심하며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카즈야는 스미의 밝은 미소를 보고 예전과 달리 스미가 여자친구로서 더 나아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데이트를 한 지 1시간 후 카즈야는 스미에게 치즈루의 생일 선물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고 스미는 잠시 생각한 후 휴대폰에 타이핑하여 소설을 제안한다. 카즈야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거부하며 그걸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스미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해 카즈야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한다. 그녀는 꽃다발을 제안하고 카즈야는 치즈루에게 꽃을 주는 상상을 하며 그게 나쁜 아이디어라는 것을 깨닫는다. 카즈야는 치즈루가 인기 있는 여자아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물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불만을 표현하며 신중하게 선물을 고르고 싶어 한다. 이 말을 들은 스미는 그를 다른 백화점으로 데려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그들이 나가자 스미는 그에게 라이브 파워레인저 쇼를 보여준다. 처음에 카즈야는 스미가 왜 자신을 여기로 데려왔는지 궁금해하지만 핑크 레인저의 몸매와 그녀의 목소리를 보고 치즈루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스미가 그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치즈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보고 선물을 찾을 동기를 더 얻는다. 그 후 그들은 데이트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스미는 선물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지만 수미는 그들의 사진을 보고 그에게 감정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수미는 재빨리 카즈야에게 다가가고 그가 놀라자 용기를 내어 그의 생일을 물어봅니다. 카즈야는 생일이 언제인지 말해주고 수미는 재빨리 도망쳐 인사를 하고 그 날짜를 핸드폰에 알림으로 저장합니다. 그 후 카즈야는 선물을 계속 찾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치즈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떠올리며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이후 치즈루는 피곤한 상태로 아파트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자신이 원했던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고 싶지만 이에 바르게 답장을 보냅니다. 치즈루는 발코니로 나가 생일 축하라는 글이 적힌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카즈야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가방을 열어보니 카즈야가 루카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메모가 들어있습니다. 그녀는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매실이 가득한 상자를 열고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카즈야를 떠올리며 하나를 먹어보니 맛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즈야는 옆집을 엿보며 치즈루가 자신의 선물을 받아들였음을 확인합니다. 그녀가 나오자 그는 그녀에게 인사하지만 치즈루가 차갑게 인사하자 그는 자신의 선물이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치즈루는 그에게 선물에 대해 고마워하며 절임자두가 맛있다고 말한다. 이 말에 카즈야는 기쁘지만 동시에 이 선물이 베이비붐 세대의 것이라서 불만스럽다. 그런 다음 카즈야는 다시 루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치즈루가 그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고 말하자 카즈야는 안도한다. 그는 그녀에게 생일에 다시 빌리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친구들과 미팅에 간다고 하여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이후 카이브는 최고의 뺨은 크기가 아니라 모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진실을 떠들기 시작하고 카즈야에게 치즈루의 뺨을 정복했냐고 묻는다. 자신이 창피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카즈야는 거짓말을 하고 정복했다고 말하지만 그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카이브는 카즈야를 자신과 다른 그룹과 함께 미팅에 초대하고 카즈야는 수락하지만 몇 시간 후 카즈야는 미팅에 도착해 치즈루를 본다. 그는 친구들이 그녀를 알아보지 않기를 바라며 패닉에 빠지지만 그녀의 변장 덕분에 친구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미팅이 시작되고 그들이 술에 취할수록 카즈야는 더 행복해지고 치즈루를 알아볼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치즈루에게 시선을 돌려 그녀가 수줍어하고 남자와 데이트하지 않는다고 놀린다. 술에 취한 소녀 중 한 명이 치즈루의 매력을 자랑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섞일 자격이 있다고 말하자 카즈야와 남자들은 당황하고 몰래 그 매력을 만지고 싶어 한다.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고 알아내기보다는 카이브가 카즈야의 여자친구와 같은 이름이라고 지적하자 모두가 놀란다. 그들은 카즈야의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얼마나 완벽하고 매력적인지 말하고 소녀들은 그들 옆에 있는 수줍은 치즈루와 비교한다. 갑자기 소녀 중 한 명이 치즈루의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하며 안경을 벗지만 그들이 보기 전에 치즈루는 얼굴을 가린다. 모두가 농담을 시작하며 치즈루가 존니신의 출연자 중 한 명처럼 보인다고 말하지만 카이브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카즈야가 깨닫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이 카이브는 술에 취해 치즈루가 가발을 쓴 존니신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치즈루는 안경을 되찾지만 그때 남자들은 모두를 위한 음주 게임을 시작하며 분위기를 멈추지 않으려 한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치즈루가 지게 되어 가벼운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술 한 잔을 통째로 마셔야 하고 이를 본 카즈야는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계획이 있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자 일부러 지면서 술을 마셔야 한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카즈야는 계속해서 일부러 지며 끝없는 양의 술을 마시고 그에 가는 스스로 박수를 치고 싶어 한다. 그 후 남자들은 여전히 제임스 찰스의 드래그 쇼를 보러 가고 싶어 하지만 카즈야는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아 집에 가기로 한다. 그가 걷다가 균형을 잃고 난간에 넘어지며 서 있을 수 없게 되자 어디선가 치즈루가 나타나 그를 도와준다. 그녀는 그를 아파트로 데려가는데 그는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지고 만다.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묻자 카즈야는 치즈루가 걱정하지 않도록 괜찮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카즈야는 자신의 방 열쇠를 열쇠구멍에 넣는데 애를 먹고 마치 아내와의 첫날 밤처럼 힘들어하자 치즈루가 그의 문을 열어준다. 그녀가 그를 안으로 도와주고 카즈야는 자신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한다. 갑자기 카즈야는 구토를 하고 싶어지자 그녀가 도와주려 하자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카즈야는 자신이 다른 치즈루에게 항상 힘들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있는 치즈루를 도와주고 싶다고 고백한다. 이 말을 들은 치즈루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가 모든 것을 토하도록 도와주고 카즈야는 치즈루의 부드러운 손길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린다. 갑자기 카즈야가 그녀에게 뛰어오르자 그녀는 화가 나지만 카즈야가 기절한 것을 보고 잠시 그를 두기로 한다. 다음 날 아침 카즈야는 숙취 때문에 몸이 무겁고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는 치즈루가 자신을 돌봐준 것을 갑자기 기억하고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다. 갑자기 그의 전화가 울리고 확인해보니 어젯밤 술자리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그는 치즈루의 개인 연락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친구 초대장을 보내려 할 때 그녀가 거절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만두게 된다. 학교에서 카즈야는 치즈루의 친구들과 함께 그의 친구들을 만났지만 치즈루는 없다. 여자들은 치즈루가 자신들 몰래 남자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설명하고 이를 들은 카즈야는 치즈루와의 일이 꿈이었다고 결론 짓는다. 집에 돌아온 카즈야는 여전히 끔찍한 기분이 들며 한 여자가 자신을 돌봐줄 리가 없다고 상상한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치즈루가 준 숙취 해소 음료가 있고 그는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한편 치즈루도 마찬가지로 카즈야에게 초대장을 보낼지 고민하고 있다. 직장에서 루카는 카즈야를 놀리며 치즈루가 하룻밤을 보낸 후 물러났으니 드디어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귀자고 말하라고 한다. 카즈야는 치즈루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었다고 말하고 루카는 왜 치즈루가 그를 쉽게 믿는지 궁금해하며 둘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마미가 나타나서 공부하러 노래방을 빌려달라고 하고 루카가 등장하자 카즈야는 마미를 같은 반 친구라고 소개하며 둘이 친해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 카즈야는 재빨리 마미를 그녀의 방으로 데려가고 루카가 둘이 얼마나 친근한지 보고 질투심을 느끼며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닫는다. 방 안에서 마미는 예전처럼 함께 노래방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하는데 카즈야는 루카가 엿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그녀를 부르며 마미가 방금 한 말을 듣지 않았기를 바란다. 루카는 의심스럽게 마미에게 그녀가 카즈야에게 어떤 존재인지 묻고 카즈야는 당황하는데 마미는 그냥 평범한 반 친구라고 말한다. 그 후 루카에게 같은 질문을 하지만 루카가 대답하기 전에 카즈야는 그녀의 입을 막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한다.
루카는 점차 모든 조각을 맞추며 마미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과 치즈루에 밀려 3위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카즈야는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고 싶어 하지만 루카는 그를 끌어안으며 마미에게 자신이 카즈야의 현재 여자친구이자 미래의 엄마라고 선언한다. 이는 마미를 충격에 빠뜨린다. 마미는 수줍은 척하려 하지만 루카는 강한 태도를 보여주며 자신이 카즈야의 전 여자친구로서 마미는 이제 마음을 놓고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자신의 날씬한 볼 대신 카즈야는 그녀의 통통한 가슴과 달콤한 볼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의 집에 머물렀던 때를 회상한다. 이 말을 들은 마미는 노래방을 떠나 패배감을 느끼며 카즈야가 루카를 꾸짖고 싶어 할 때 그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카즈야는 그녀를 방으로 끌어들이고 그녀는 계속 울며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라고 말하며 누구보다 그를 사랑하지만 그는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카즈야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동안 돌아오는 길에 어떤 남자들이 마미의 치마를 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자신의 소시지를 잘라서 질식하라고 말하며 그들을 겁주고 떠난다. 그녀는 기차에 올라타고 셜록 홈즈처럼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이 본 가방이 이제 실제로 루카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카즈야가 자신의 남자를 임대 여자친구와 공유할 의향이 있는 괴짜와 사귈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 기차가 멈추자 시즈루가 갑자기 들어오고 마미는 그녀의 가방을 보고 카즈야의 방에 있는 사람이 그녀라는 것을 깨닫는다. 마미는 자신의 볼보다 더 큰 두뇌로 조각들을 연결하고 카즈야가 친구와 가족에게 거짓말하기 위해 시즈루를 여자친구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가면을 다시 씌우고 시즈루에게 옆에 앉으라고 초대한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미는 시즈루의 가방을 칭찬하며 그것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그들은 같은 역에서 기차에서 내리고 각자의 길을 가기 전에 마미는 시즈루에게 아직 카즈야를 만나고 있는지 묻고 만약 그렇다면 그녀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한다. 시즈루는 마미에게 카즈야를 만나고 있지 않다고 확신시킨다. 집에 돌아온 마미는 루카가 실제로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고 카즈야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알아내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루카의 계정을 찾았을 때 그것이 잠겨 있어서 그녀를 스토킹할 수 없다. 하지만 마미는 카즈야의 할머니 계정을 발견하고 교활한 의도로 그녀의 계정을 따라갑니다. 며칠 후 루카가 카즈야에게 전화하고 그녀가 즐겁게 수다를 떨자 카즈야는 차갑게 반응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루카는 그가 여전히 사랑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우위를 주장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카즈야는 그들이 사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미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루카가 자신을 지켜줘서 기쁘다고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카즈야는 평소처럼 시즈루를 빌리려고 하지만 그녀가 더 이상 신입이 아니고 이제는 정규 렌탈 여자친구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비용이 더 비싸졌지만 이제 정규 렌탈에 대해 특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카즈야는 그녀에게 데이트를 위해 교복을 입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짧은 치마를 입은 그녀를 흘깃 바라보며 시즈루는 이 괴짜가 왜 교복을 입기를 원하는지 이해하지만 카즈야가 왜 교복을 입고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데이트를 가는 길에 카즈야는 시즈루와 그녀의 부드러운 곡선에서 눈을 뗄 수 없지만 시즈루는 이를 알아차리고 자신이 이상하게 보이는지 묻고 카즈야는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손을 잡자고 요청하며 자신이 처녀 없는 패배자로서 이루지 못했던 고등학교의 꿈 중 하나를 이루고 싶어합니다.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시즈루가 카즈야라는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미끼가 되고 있다고 수군거리고 카즈야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어 행복해한다. 그 후 카즈야는 다음 계획으로 함께 추로스를 먹고 싶어하지만 하나만 주문한 후 시즈루에게 한 입 달라고 요청하는 게 두려워진다. 갑자기 시즈루가 한 입 먹어보라고 제안하고 카즈야는 긴장한 채로 한 입 빼어 물고 시즈루도 그 뒤에 한 입 먹는다. 이때 카즈야는 시즈루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카즈야는 자신의 계획을 살펴보기 시작하고 시즈루는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이니 주저하지 말라고 말한다. 카즈야는 시즈루가 여자친구로서 얼마나 대단한지에 놀란다. 그러나 그들은 쇼핑 중인 스미를 만나고 시즈루는 스미가 그들을 교복 차림으로 보면 부끄럽다고 하며 카즈야를 재빨리 숨긴다. 스미가 다른 쪽을 보고 있을 때 시즈루는 카즈야를 끌고 도망치지만 스미는 카즈야의 순진한 아우라를 느끼고 돌아선다. 오락실에서 카즈야는 다음 계획인 포토부스로 가고 시즈루는 기쁘게 따라간다. 안에 들어가자 카즈야는 어떤 종류의 사진을 찍을지 고민하며 패닉에 빠지지만 프로인 시즈루는 커플 사진을 선택한다. 그들은 포즈를 취하기 시작하고 카즈야는 저예산처럼 보이고 포옹을 할 때 카즈야는 긴장한 반면 시즈루는 편안해 보인다. 그는 어색하게 그녀를 끌어안으며 흥분을 참으려 하지만 포옹하는 동안 시즈루는 거의 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부스가 키스를 요청하자
카즈야는 이미 혀를 삼키려고 생각하는데 시즈루는 손으로 키스를 하고 카즈야가 따라하면서 귀여운 모습이 된다. 카즈야는 결과를 기다릴 수 없지만 시즈루는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가리키며 그들을 피하려고 카즈야를 끌어당기고 방금 찍은 사진들을 보여준다. 카즈야의 꿈 하나가 깨지지만 시즈루는 그에게 관람차를 타자고 초대하며 둘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타기 전에 함께 관람차 앞에서 사진도 찍는다. 그 후 관람차를 타고 카즈야는 그녀의 부드러운 스누스누를 눈에서 떼지 못해 긴장한다. 하지만 시즈루는 갑자기 재미있는 사실을 말하며 그게 바로 파워퍼프 걸스가 귀멸의 칼날 3개를 혼자서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카즈야는 낮 동안 긴장할 때마다 시즈루가 항상 대화를 이어가는 걸 깨닫고 그녀가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아래에 밴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카즈야가 찾지 못하자 그녀는 자리를 옮겨 그가 찾을 수 있게 배려한다. 그는 땀을 흘리기 시작하며 실수로 그녀를 만지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마치 애니메이션 신들이 농담을 하는 것 같다. 카즈야는 미끄러지면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푸딩을 모두 잡아버린다. 그녀는 그를 때리고 사과한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카즈야는 주제를 바꾸고 그녀에게 렌탈 여자친구로서의 삶이 즐거운지 묻는다. 그녀는 한 번 기괴한 남자와 데이트를 했던 이야기를 하며 그가 자신의 아나콘다를 보여줬지만 감명받기보다는 그 남자를 벌레라고 조롱한다. 갑자기 시즈루는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고 카즈야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사랑에 빠졌다고 밝힌다. 그녀는 어색한 심플루저가 그녀와의 거짓 관계 덕분에 지가 체스로 변신해 멋진 사람들을 사로잡는 모습을 도와줄 수 있을 때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한다. 그들은 놀이기구에서 내려오고 한판 매원이 그들의 사진을 제안한다. 시즈루는 관심이 없지만 카즈야는 그 사진을 위해 자신의 신장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후 시즈루는 카즈야에게 감독에게 거절당했지만 다른 프로듀서가 그녀의 연극을 보고 역할을 제안했다고 말하고 카즈야는 이를 듣고 신나서 꼭 보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시즈루는 이 새로운 역할로 인해 렌탈 여자친구로서의 일을 그만두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고 말한다. 카즈야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그녀는 아프지만 그녀는 그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카즈야는 사실 그녀를 위해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고 이는 시즈루를 무너뜨린다. 며칠 후 카즈야는 할머니 나고미에게 전화 받는다. 나고미는 매년 가족과 함께 축하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카즈야에게 시즈루의 생일에 대해 묻고 축하하고 싶어 한다. 카즈야가 최근에 지나갔다고 말하자 그녀는 핵 전투기처럼 화를 내며 카즈야의 귀에 소리친다. 나고미는 시즈루의 생일을 카즈야와 함께 축하하기로 결정하고 카즈야가 거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생일 파티에 오라고 그녀의 창문에 물고기 먹이를 던지고 시즈루는 자신이 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늦을 것이라고 전하며 생일 축하 인사를 한다. 그날 밤 루카가 카즈야에게 전화해 생일 축하 인사를 하지만 시즈루가 자신 대신 생일 파티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전화를 끊는다. 다음 날 루카가 카즈야의 집에 나타나 그녀의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생일 파티에 함께 하겠다고 한다. 카즈야가 거절하려 하자 그녀는 강제로 함께 하기로 한다. 그는 할머니가 시즈루가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진실을 말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함께 가겠다고 고집한다. 그 후 그들은 카즈야의 집에 도착하고 나고미는 처음에 혼란스러워하지만 루카를 손님으로 환영하며 시즈루가 루카가 함께 축하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한다. 루카는 가족을 위한 선물을 꺼내고 카즈야는 그녀가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사적인 곳으로 데려가 이야기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시즈루를 폭로할 계획인지 묻고 루카는 대답 대신 그에게 미소를 짓는다. 서로 말다툼을 시작하지만 루카는 카즈야의 여자친구로서 그의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하며 가족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후 루카는 귀엽고 책임감 있는 여자 역할을 하며 천천히 가족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때 나고미가 카즈야에게 시즈루에게 전화해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한다. 루카는 렌탈 여자친구는 고객과 개인적인 접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승리로 여기고 카즈야가 밖에 나가 시즈루에게 전화할 때도 그녀의 연락처를 추가해야 한다. 그가 하려고 하자 겁먹은 듯 뒤로 물러서며 나고미에게 시즈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 모든 노력을 다한 후 나고미는 루카가 정말 멋진 여자라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며 카즈야는 당황하는데 루카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나고미가 홋카이도에 있는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루카는 할머니가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할머니 없이 홋카이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나고미는 무릎을 꿇고 루카에게 언제든 집에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나고미가 그녀의 도쿄 할머니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루카는 기회를 잡고 나고미가 자신의 진짜 할머니가 되길 원한다고 말하며 계속하기 전에 카즈야가 그녀의 입을 막고 뒤로 끌어당긴다. 나고미는 화를 내며 루카의 입을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카즈야는 그녀를 놓아준다. 루카는 자신이 진짜 여자친구임을 밝히려 하지만 그 전에 시즈루가 카즈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그는 급히 그녀를 추가하고 전화하여 루카의 시도를 막는다. 그는 나고미에게 전화를 건네주고 치즈루는 그녀에게 할머니 때문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고미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카즈야는 밖에서 그녀에게 이야기하며 루카가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치즈루가 걱정하는 동안 카즈야는 자신이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갑자기 루카가 그의 전화를 가져가며 우위를 주장하고 치즈루에게 오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카즈야를 할머니 앞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카즈야의 글리지를 가장 잘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 말을 듣고 치즈루는 루카가 자신이 렌탈 여자친구라는 것을 폭로할까 걱정하며 용기를 내어 할머니 사유리에게 카즈야의 생일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유리는 돌아서서 말하기를 카즈야의 생일을 그녀의 귀여운 뺨 대신 오른손과 함께 보내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며 치즈루가 가도록 격려한다. 치즈루는 카즈야가 자신을 원한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왜 그렇게 카즈야를 걱정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급히 카즈야의 집으로 향한다. 도착하자마자 나고미가 그녀에게 달려들며 미래의 손녀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한다. 나고미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루카는 치즈루와 경쟁하기 위해 충분히 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치즈루가 앉기도 전에 그녀는 가족 재단과 나고미의 고인이 된 남편을 위해 기도하자고 요청한다. 모두가 그녀의 우아함에 충격을 받고 루카는 치즈루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수의 체크메이트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루카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치즈루가 더 잘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그녀를 불쾌하게 만든다. 그러자 나고미는 치즈루가 카즈야와 함께 살자고 제안하고 카즈야는 루카가 없어서 안도하지만 그는 점점 불안해진다. 하지만 치즈루는 나고미에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카즈야와 함께 살면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그러자 나고미는 카즈야가 소심하다고 비난한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화장실로 가고 그곳에서 화장실을 나오는 루카를 만난다. 갑자기 루카가 카즈야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깊은 키스를 하며 그에게 강력한 혀의 트위스터를 선사한다. 카즈야는 그녀를 밀쳐내려 하지만 루카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고 카즈야의 혀가 그녀의 혀와 얽히게 된다. 둘 다 이 엉성한 키스를 즐기기 시작하지만 카즈야는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물러난다. 진정한 후 루카는 카즈야에게 방금 한 일에 대해 미안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카즈야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는 다시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지만 여전히 루카의 맛있는 입술 외에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다. 나고미가 그들에게 괜찮냐고 묻고 카즈야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싶지만 루카의 감정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깨닫고는 할 수 없다. 그는 그녀를 아프게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고 그때에도 루카는 여전히 그에게 자신이 비참한 패배자인 그를 첫 키스로 원한다고 말했었다. 갑자기 나고미가 자신의 오래된 약혼 반지를 꺼내고 치즈루에게 그녀의 미래 손녀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은 나고미가 치즈루에게 가족 유산을 주려는 모습을 보고 모두 패닉에 빠지고 루카는 카즈야의 등을 붙잡으며 이 장면을 보고 더욱 화가 난다. 모든 두뇌 세포를 소진한 후 카즈야는 나고미의 치즈루에게 주는 선물을 거절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치즈루가 미래에 대여 여자친구 일을 그만두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고미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할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카즈야는 사라진 용기를 모아 나고미에게 진실을 말하지만 갑자기 치즈루의 전화가 끊긴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다른 방에서 대답하고 돌아왔을 때는 괴로워하며 사유리가 의식을 잃었다고 알린다. 그들은 병원에 도착하고 사유리가 그에게 부탁한 후 카즈야는 치즈루를 위해 그곳에 있으려 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유리가 괜찮다는 것을 보고 두 노인은 사유리가 죽음에서 돌아와 에이스를 저승에서 맞이했다고 농담을 시작한다. 사유리는 치즈루가 카즈야의 집에 가는 것에 신이 났다고 지적하고 이를 들은 카즈야는 치즈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가슴이 뛰지만 치즈루는 그를 노려보며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자 의사가 나타나 치즈루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요청하고 카즈야는 치즈루를 만나는지 궁금해하는 노인들에게 신문당하게 된다. 몇 시간 후 카즈야는 괴로운 표정의 치즈루를 만나 그녀의 할머니 사유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 그는 치즈루에게 괜찮은지 묻고 강한 모습을 유지하며 치즈루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카즈야는 사유리에게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말할 계획을 세우지만 치즈루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를 막는다. 치즈루는 할머니가 걱정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시길 원하며
손녀가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축복처럼 여기는 동맹이 되길 바란다고 표현한다. 카즈야는 사유리가 거짓으로 죽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갈등하게 된다. 하지만 치즈루가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을 찾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보고 카즈야는 그 거짓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그 후 그들은 병원을 떠나고 카즈야가 택시를 찾는 동안 나고미는 치즈루에게 반지를 다시 준다. 치즈루는 거절하려 하지만 나고미는 사유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나고미는 치즈루가 그 반지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며 필요할 때는 팔아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유리가 죽더라도 칸자키와 그의 가족이 곁에 있음을 치즈루가 알기를 원한다. 집에 돌아온 칸자키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생각하며 자신이 전혀 치즈루를 도와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칸자키는 루카와 팬케이크를 먹으며 여전히 그들의 촉촉한 키스 장면을 상상하고 있다. 갑자기 치즈루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 이후로 루카는 그와 치즈루와의 화의를 선언하며 칸자키와 치즈루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드디어 사랑하는 남자에게 키스하는 것에 얼마나 행복한지 표현하지만 동시에 그와 치즈루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녀는 또 칸자키에게 언제든 다시 그녀와 키스하고 싶을 때 기꺼이 하겠다고 말한다. 집으로 가던 길에 칸자키는 두 소녀가 자신에게 반하는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드러나 버린다. 며칠 후 치즈루는 칸자키의 창문에 돌을 던지고 그가 나왔을 때 그녀는 다시 수미를 렌탈 여자친구로 훈련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칸자키는 그녀가 괜찮은지 묻고 치즈루는 괜찮다고 확신시킨다. 그 후 그녀는 은혜를 갚으며 그날 밤 칸자키가 루카와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 카즈야는 키스를 기억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데이트 날이 오고 카즈야는 스미와의 데이트에 매우 기쁘지만 치즈루와 그녀의 할머니에 대해 더 걱정한다. 그러다가 카즈야는 스미를 보고 그녀가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에 놀란다. 스미는 그를 따뜻하게 인사하고 카즈야는 왜 그녀가 교복을 입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질문한다. 스미는 카즈야가 좋아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카즈야는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스미가 데이트에서 자신과 치즈루가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둘 다 부끄러워하지만 카즈야는 스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데이트를 이끌고 싶다고 말하고 카즈야는 물러서기 시작한다. 그녀는 카즈야가 좋아하는 수족관으로 그를 데려가고 갑자기 바닥에 앉는다. 카즈야는 왜 그녀가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사람들을 보고 그녀 옆에 앉는다. 펭귄이 나타나 쇼를 시작하고 카즈야는 스미가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회전목마를 타고 서로 가까이 앉아있는 것에 부끄러워하지만 바람이 수미에게 불어오고 카즈야는 그녀에게 군침을 흘리기 시작한다. 수미가 많이 말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데이트는 하는 것마다 점점 힘들어지지만 결국 수족관 터널에 도착한다. 물고기들이 주위에 있는 가운데 카즈야는 물고기가 애니메이션 여자들보다 더 개성이 있다고 떠들기 시작하지만 그의 떠드는 것이 수미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수미는 그를 향해 박수를 쳐주며 카즈야의 열정에 대한 지지와 행복을 보여준다. 그들은 이후 돌고래 쇼에 가고 카즈야는 신이 나고 수미를 바라보면 그녀가 이 데이트가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리에 앉지만 수미는 한 줄 뒤로 옮기자고 요청하고 카즈야가 왜 그런지 궁금해하자 수미는 그들이 물튀는 구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젖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쇼가 시작되고 카즈야는 돌고래에 열광하는 동안 수미는 그의 곁에 있는 것을 즐긴다. 쇼가 끝난 후 돌고래들은 물 튀기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물로 튀기러 가지만 한 마리 돌고래가 장난을 치기로 결심하고 전력으로 물을 튀겨 수미와 카즈야 모두를 적신다. 그들은 흠뻑 젖고 카즈야는 그녀의 젖은 모습에 감정이 북받치고 수미는 나쁜 안내자라고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이 모습을 본 카즈야는 긴장을 풀기 위해 웃기 시작하고 수미에게 귀여운 여자와 데이트하는 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농담을 한다. 갑자기 수미가 카즈야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삭이고 있어서 카즈야는 듣지 못하고 그들은 대답 없는 채로 데이트를 계속합니다. 새로운 스타일로 차려입고 그들은 데이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도시를 구경하러 갑니다. 주변에는 박수를 치고 싶어하는 커플들이 있고 카즈야는 수미가 긴장하고 있음을 깨닫지만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합니다. 카즈야는 최상의 결과를 상상하지만 수미는 선물을 꺼내며 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수미가 선물을 사준 것에 카즈야는 놀라고 그것을 열어보니 수미가 모자를 사준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는 처음 데이트했을 때와 비교해 수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닫지만 카즈야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울해집니다. 수미가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카즈야는 그녀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그의 손을 잡고
꼭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즈루의 정체를 숨기면서 카즈야는 자신이 한심한 패배자라서 치즈루가 할머니를 잃게 될 상황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그녀가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카즈야는 재빨리 자신의 눈물을 닦지만 수미를 바라보니 그녀는 이미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무게를 짊어지지 말고 자신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이를 듣고 두 사람은 함께 만족할 때까지 울기 시작한다. 그녀와 데이트를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한 그는 그녀가 최고의 가이드라고 말하며 이를 듣고 수미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간다. 수미가 한 말을 듣고 카즈야는 치즈루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고 곧바로 그녀에게 간다. 한편 치즈루는 평소처럼 연기 수업과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여유 시간에는 대여 여자친구로 일하며 일상을 이어간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사유리가 죽으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치즈루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만 영화 배역에서 계속 거절당하고 있다. 그녀는 고인이 된 할아버지의 사진을 집어들고 그에게 조언을 구한다. 몇 년 전 치즈루가 조부모와 함께 살던 시절 할아버지는 그녀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항상 그녀 편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치즈루는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모든 남자는 너무 낙관적이고 뇌가 아닌 소시지로 생각한다고 여겼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녀를 신사에 데려가서 꿈을 이루기 위해 신에게 기도하라고 계단을 100번 오르내리라고 명령했지만 치즈루는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했다. 치즈루는 어릴 적부터 영화를 좋아했지만 사유리가 배우라는 사실에 그녀의 길을 따르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치즈루는 사유리의 영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면서 할머니의 연기에 감탄하게 된다. 사유리는 그녀에게 치즈루라는 이름이 꿈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의 영화에서 유래했다고 말해준다. 그녀는 사유리처럼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표현한다. 사유리 자신은 배우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케빈 가네디 한 말처럼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하며 꿈을 쫓도록 격려한다. 그는 치즈루에게 지지를 보여주고 그녀가 음악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 그 약속을 한 후 치즈루는 오디션에 가고 연기를 배우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그녀가 꿈을 이루기 전에 할아버지가 차 사고를 당하고 찰크쿤이 그를 덮친다. 치즈루는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사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가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본다. 갑자기 치즈루는 절로 달려가 100번을 오르내리며 할아버지가 해준 말을 믿고 신들에게 할아버지를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그녀는 절에서 할아버지를 위해 100번 기도하지만 의사들은 사유리에게 할아버지가 뇌 손상을 입었고 생사를 가르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치즈루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유리를 보고 들어가서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전하며 꿈은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돌아와서 자신이 배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기 시작한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손이 움직이고 치즈루에게 속삭이듯 말한다. 꿈은 소원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고. 그의 손이 떨어지자 그의 생명도 함께 사그라지고 그는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숨을 거둔다. 그들을 눈물 짓게 만든 그 기억을 치즈루는 또렷이 떠올리며 꿈을 쫓던 실패들 후에 할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묻는다. 치즈루는 괜찮다고 말하며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할아버지의 말을 멈춰달라고 간청한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카즈야가 그녀를 찾아온다. 그는 강제로 들어오고 그녀가 내쫓으려 할 때 자신의 노트북을 보여주며 그 안에는 치즈루가 주연인 영화 크라우드 펀딩이 있다. 열정적으로 카즈야는 이 계획으로 영화를 만들어 사유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치즈루는 카즈야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보고 무너지고 남자들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잠시 생각해보자고 부탁한다. 그녀는 카즈야의 앞에서 문을 닫고 그를 긴장하게 만든다. 그는 그녀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하지만 그녀가 카즈야 같은 한심한 패배자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카즈야는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며 연구를 한 후 치즈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조금 생각한 후 치즈루는 그의 지폐를 누르고 대화하기 위해 카즈야에게 그가 정말 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그녀는 그들이 가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카즈야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자신이 어떤 남자인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한다. 치즈루는 카즈야가 항상 그녀 곁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카즈야에게 할머니가 볼 수 있도록 영화를 만들도록 도와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고 카즈야는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재미있었다면 엄지척 해주시고 이런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